켄간 아슈라의 후속작 켄간 오메가의 시즌2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시작. 드디어 권한의 최강 13인과 연옥 13인의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10만 명이 모인 경기장에서 권한에는 각자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입니다. 난장판인 대기실에서 가오랑이 자신이 먼저 나가겠다며 주의를 모으는데요. 가오랑이 나가자 일단 1승이 확정이라 생각하며 연옥팀에서도 상대 선수가 누가 나올지 다투고 있습니다. 6대 송곳니가 나서려 하나 한 남자가 6대 송곳니 코피를 터뜨려버리는데요. 존나 빠르다며 말하는 이 남자는 복서 중 복서인 카를로스 메델이었습니다. 메달과 마주한 가오랑은 착각이 아니었다며 이 남자는 4개 단체 헤비급을 정복한 최강의 전설이라고 얘기하네요. 2. 체중. 헤비급을 정복하였다던 메델은 현재 체중이 50kg대 모습을 보이는데요. 경기 시작과 함께 가오랑이 잽을 날리나 모두 피해버리며 가오랑에게 잽을 적중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은 빛보다 빠르다고 얘기하는데요. 데미지는 없다며 다시 공격하는 가오랑과 메델은 서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팬텀급이 된 메델은 경쾌하다며 스텝을 밟으나 가오랑의 공격이 적중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끝이다라는 순간 메델은 발차기를 사용하며 넌 진정한 메델과 싸울 자격이 있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 카포에라. 복싱 경기를 예상했지만 메델은 안되겠는지 카포에라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20시간의 훈련과 한 건의 참고서만 가지고 카포에라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메델은 자신이 타격의 천재라며 가오랑의 부서진 오른손을 다시 부숴준다 말하며 킥을 날리는데요. 가오랑의 오른손과 킥이 닿으나 가오랑은 이제 누구도 자신의 오른손을 부술 수는 없다 말합니다. 가오랑은 5대 송곳니에게 주먹이 박살난 뒤 매일 오른손을 광기에 휩싸여 단련하였었는데요. 메델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바디샷을 날리고 메델이 드디어 다운이 되고 맙니다. 사파잉은 역시 가오랑이라며 소리치네요. 4. 아퍼. 가오랑의 페이스가 되자 메델은 펀치부터 킥까지 골고루 쳐맞고 있는데요. 어퍼컷을 맞으며 가오랑은 마지막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립니다. 이때 메델은 피투성이 썩소를 지으며 모두 자신의 계획대로라 얘기하는데요. 링 끝자락에서 스트레이트를 맞은 메델은 가오랑을 끌어안고 떨어지며 가오랑의 오른팔이 먼저 땅에 닿고 맙니다. 연옥의 룰에서는 장외 패배가 있어 가오랑은 실컷 두들겨 패고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기토는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지 다들 안다 말하지만 가오랑은 미안하다 사과를 하네요. 그리고 라이아는 병신같이 졌다며 웃고 있습니다. 5. 초인. 두 번째 경기의 주인공은 초인 리히토였는데요. 리히토가 등장하자 연옥에서는 닌자복을 입은 하야부사가 등장합니다. 무테바는 저놈은 분쇄업자라며 죽음 이상의 고통을 주는 남자라 말하는데요. 사실 닌자 오타쿠였던 하야부사는 리히토에게 킥을 날려버립니다. 하지만 리히토는 공격을 막아내며 자신의 스승은 훨씬 강하다 말하는데요. 다시 한번 하야부사의 공격을 쳐내려 하지만 이번엔 리히토의 갈비가 뚫려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하야부사는 자신이 상대하고 싶은 상대는 그대의 스승인 닌자 마스터 구로키 겐사이라고 말하네요. 6. 수준. 수준이 다르다며 리히토는 맞느라 정신이 없는데요.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보고 있던 구로키 겐사이는 리히토에게 깨달아야 한다 얘기하는데요. 구로키는 작작 도망치라며 나에게 무엇을 배웠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련의 한 장면을 떠올리며 리히토는 전술을 바꿔버리는데요. 이번에도 하야부사가 공격을 하나 어찌된 것인지 하야부사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리히토를 보여준다며 리히토는 자신의 주무기인 손가락을 사용하는데요. 하야부사는 아직 기술이 남아있다며 하늘에서 리히토를 발판 삼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 짹짹. 새처럼 공중에서 공격하는 하야부사를 리히토는 발목을 잡아 경기장에 찍어버리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리히토가 몸이 무겁다 생각하며 하야부사는 자신의 승리라 얘기합니다. 하야부사는 독수를 가지고 있었으며 리히토는 독에 당한 것이었는데요. 둘 다 체력의 한계가 오며 마지막 공방이 이어집니다. 뒤통수를 참새찌르기라며 리히토가 다운되나 리히토는 바로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카운터와 함께 그라운드로 들어가나 하야부사의 초크와 발톱 찌르기에 당하며 리히토는 한 끗 차이로 패배하고 맙니다. 하야부사는 부상의 상태로 구로키 겐사이에게 덤비나 가치도 없는 놈이라며 일격에 기절시켜버립니다. 8. 힘. 타케시는 다음은 내가 간다 말하자 율리우스는 자신이 나간다고 얘기하는데요. 니놈에게 거긴 후 자신은 엄청나게 진화했다며 기술을 넘어서는 힘이 뭔지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연옥의 로롱 도나일에는 율리우스가 아기토는 물론 타케시도 쓰러뜨릴 수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연옥에서도 괴물 근육을 보이는 토아 무드가 등장하며 무대가 꽉 차는 모습을 보입니다. 체지방 0%의 두 괴물은 시작부터 힘 대결을 보여주네요. 9. 킹콩. 힘 대결을 보이는 두 괴물은 공방을 주고받으나 무드의 백스핀 블로로 율리우스는 다운이 되고 마는데요. 니코류의 기술을 보이며 힘과 기술로 율리우스를 압도해버립니다. 얻어맞던 율리우스는 무드를 날려버리며 압도적인 힘 앞에서는 기술 따윈 무력하다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율리우스의 전완근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율리우스는 무드의 꿀밤을 날려버리며 무드의 얼굴을 땅에 쳐박아버리는데요. 기술 따위는 필요 없다며 힘만으로 승리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울려주는 건 이번뿐이라며 타케시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율리우스는 당당히 퇴장합니다. 10.
스페셜. 율리우스의 승리 후 다음 경기는 스페셜 매치로 치러지는데요. 배틀그라운드를 따라 한 건지 좁아지는 원안에서 상대의 몸이 나가버리면 승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8대 송곳니인 미사사가 출전한다고 하는데요. 6대 송곳니는 자신을 꼬드기는 거냐며 안 나가려 하나 미사사는 허접새끼 도망치지 말라 하자 6대 송곳니 유미가 하마는 바로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죽여준다는 하마의 얘기를 듣고 미사사는 하마에게 지저대지 말라 말하네요. 그리고 이 경기를 매치도도 보고 있으며 주제넘은 놈을 따끔하게 교육시켜줘야겠다 합니다. 10일 교육. 시작과 함께 하마는 빠르게 움직이는데요. 고챙이 꾀기란 기술을 보이며 무기가 없지만 창이 있는 것 같이 에어 창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기장의 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요. 매치도의 호위병들은 미사사가 놀고 있다 말하며 미사사는 너가 나불대는 걸 들어주기 힘들었다 말합니다. 하마는 이번엔 무사시인지 에어검수를 보여주나 미사사는 팔꿈치로 하마를 좁혀버리는데요. 실라시라는 무술로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하마를 압도해버립니다. 마지막 일격에 미사사는 하마의 턱관절을 빼버리며 목뼈를 부러뜨려버리는데요. 얼굴에 주먹 모양을 남기며 음지에서 찌그러져 살라말하며 퇴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2. 과거 송곳니였던 하마가 패배하였지만 연옥 대기실은 큰 변화가 없는데요. 하마의 연옥 전적은 구승오패라며 최소 하마보다 강력한 자가 5명은 있다는 걸 암시합니다. 그리고 이번엔 연옥에서 먼저 나이당긴이 출전하는데요. 오마는 나이당긴을 보며 저 녀석은 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나이당긴은 무대에서 벌레 문신을 보이며 류우키를 자극하는데요. 류우키는 코가에게 죽이진 않을 테니 안심하라며 경기장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벌레의 등장에 시아지는 물론 우일조까지 저런 녀석은 모른다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네요. 13. 죽여. 나이당긴은 몇 수 만에 류우키와 힘의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류우키에게 진짜로 죽일 생각으로 덤비라며 죽이지 않고 끝낼 수는 없다 얘기합니다. 지금의 넌 5초면 죽일 수 있다며 류우키를 두들겨 패버리는데요. 나이당긴은 넌 왜 벌레를 죽였냐고 류우키에게 묻자 류우키는 벌레가 나쁘다 얘기합니다. 자신도 벌레인데 왜 죽이려 하지 않냐 모순이라고 얘기하자 류우키는 벙쪄버리는 모습을 보이네요. 류우키는 계속 얻어맞으며 나이당긴은 경기를 끝낼 수도 있으나 끝내지 않고 류우키에게 계속 죽일 기세로 싸우라 얘기합니다. 14. 환경 때문이냐며 나이당긴은 코가를 죽일 생각을 하는데요. 류우키는 그걸 알아챈 것인지 죽일 기세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겠다는 류우키는 당긴의 누나를 찌르며 압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처맞던 나이당긴은 역시 너였다며 최후 이 자식이여 나를 넘어가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쌉소리인지 류우키는 이해를 하지 못하며 나이당긴의 친구인 리우동청은 살인을 하지 말라 얘기하는데요. 당긴은 미소를 지으며 류우키에게 달려가 어깨를 빼버리며 마운트에 올라타버립니다. 목을 조르며 죽이려 하는 나이당긴에게 류우키는 목을 뚫어버리며 네가 나쁜 거라 말하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나이당긴은 자신의 목을 더 깊게 찌르며 쓰러져 버립니다. 리우동청이 달려오자 니콜라를 믿지 말라 말하며 나이당긴은 죽어버리네요. 15. 어디가? 리우동청은 류우키에게 어딜 가냐며 죽여준다고 하는데요. 야마시타와 함께 류우키를 리우동청이 공격하나 오마가 나오며 간단히 공격을 흘려버립니다. 양쪽 선수들이 나오며 잠깐의 충돌을 하나 진정되고 다음 경기가 준비됩니다. 경기장에는 연옥의 루티엔이 나와 있으며 어떠한 팔찌를 5대 송곳니 아기토에게 보이는데요. 아기토는 상대의 팔찌를 보고 자신이 나간다고 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빠르게 공방을 주고받지만 아기토는 바로 다운을 얻어내는데요. 하지만 아기토는 언제까지 착한 척할 거냐며 빨리 그 남자의 기술 무형을 쓰라고 말합니다. 16. 메롱. 루티엔은 혓바닥에 벌레 문신을 보이며 자신은 토키타 니코의 모든 것을 계승받았다 하는데요. 아기토 너는 시험작이라며 아기토와 같은 공격 자세를 보입니다. 아기토 니놈과 같이 지옥에서 살아남은 남자라며 팔찌를 돌려대는데요. 서로 웃으며 주먹을 날리는 두 사람은 호각으로 싸우나 서서히 아기토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넘어져 스탬핑을 쳐맞는 아기토에게 벌써 끝이냐 묻자 아기토는 그래 네 새끼는 끝이다라 말하는데요. 아기토는 모아 무형의 융합을 보여주며 서로 다른 인격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루티엔을 밀어붙입니다. 경기를 보던 구로키 겐사이도 지금은 아기토를 이길 수 있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고 하네요. 17. 빙신. 루티엔 갑을 기술인 빙신인 줄 알았으나 쿨의 일족의 하지시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신체 능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으나 아기토는 침착하게 반격을 합니다. 심각한 육체 손상을 씹어버리고 루티엔은 더 미쳐버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용탄이라는 기술로 루티엔은 쓰러지며 승리는 5대 송곳니가 차지를 합니다. 아기토는 기뻐하는 건 아직이르다며 퇴장을 하며 당긴을 죽인 류우키는 어딘가에 혼자 앉아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여기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자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잃은 남자라 말합니다. 이 남자는 미쳐버린 남창 기류세츠나였습니다. 18. 벌레다. 양 진영 선수들이 어찌된 것인지 무대에 모여있는데요. 너희들도 눈치채지 않았냐며 대회 뒤편에 벌레가 꿈틀거린다고 얘기합니다. 대양전은 일단 중지를 하자 연옥에서 말하며 그쪽에도 벌레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마는 여기서 연옥의 한 사람이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야마시타 앞에서 아기토가 순간 피로에 의해 무릎을 꿇으며 미사사와 코가가 아기토는 돕는데요.
이 장면을 본 연옥의 선수는 투기자들이 야마시타를 받든다며 오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역시 보통 내기가 아니라 하네요. 19. 미친놈. 경기장에는 쿠레라이안과 앨런 우가 나와 있는데요. 둘 다 쳐죽여버린다며 웃으며 경기를 준비를 합니다. 앨런은 부모 얼굴도 잊어버렸냐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나 라이안은 뭔 쌉소리냐 생각하는데요. 오마는 라이안의 강함은 자신이 보증한다 말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라이안은 꽤 괜찮은 장난감이라며 말하는 순간 경기장 밖 누군가를 보고 벙쪄버리는데요. 라이안이 보던 남자는 쿠레 일족의 차기 당주를 벌레와 함께 배신하여 죽여버린 에드워드 우였으며 쿠레 일족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남자였습니다. 라이안은 순간 웃음을 보이며 앨런에게 이제꺼지라며 너에게는 볼 일 없다 말하는데요. 앨런은 칼을 꺼내어 반칙을 하려 하나 지옥에서 만나면 또 놀아준다며 라이안은 입부터 몸을 찢어버리며 심판에게 이 시체한테 승리를 선언하라 합니다. 심의 결과 라이안은 반칙패로 판정되네요. 20. 미안. 쿠레일족 대표인 쿠레리오는 계약금은 돌려준다며 과실보상은 나중에 얘기하자 하는데요. 우리는 무엇보다 계약을 중요시하나 이번만은 별개라며 에드워드를 찾아내려 합니다. 권원의 진영에서는 또 누가 나갈지를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야미 마사키는 다들 진정하라며 상대의 투사가 누구인지 먼저 보자 말합니다. 연옥에서는 강해 보이는 주로타가 나오자 야마시타는 저 남자는 연옥의 왕인 도나이레와 필적할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요. 타케시가 나가려 하나 하야미 마사키는 자신이 나가겠다며 유도복을 입고 무대로 올라갑니다. 21. 혈연. 주로타는 하야미 마사키에게 메구로와 연관이 있냐 묻는데요. 과거 어떠한 사건을 떠올리며 주로타는 자세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사키도 유도 자세를 잡으나 심판이 하야미 마사키에게 이어폰을 빼달라 합니다. 깜빡했다며 돌아온 하야미 마사키를 주로타가 단번에 맺혀버립니다. 두 번째도 마사키는 단번에 맺혀지며 잡지 않고 던진다 말하는데요. 구로키와 권원의 선수들도 저 정도의 강자가 있었냐며 엄청난 괴물이라 평합니다. 그리고 마사키는 계속 웃으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일방적으로 계속 맺혀지나 마사키가 웃으며 일어나자 사람들은 오싹하기까지 하다고 말합니다. 과거 한 소년이 유도 세계선수권을 제패하였으나 1년 뒤 유도가 3명과 스승을 맺혀 살해한 뒤 사라졌던 걸 아는 주로타는 이 남자가 그 소년이었다며 하늘의 뜻이라 말하네요. 22. 자웅. 다운된 채로 드디어 주로타를 잡은 구로키와 주로타는 타격 없이 그라운드 대결을 보이는데요. 구로키는 일어나 사커킥을 날리며 타격을 시작합니다. 구로키는 또 쓰러지나 너무 아프지만 기분이 좋다 말하는데요. 사람들은 다들 메구로 마사키를 떠올리며 하야미 마사키는 과거 메구로 마사키와는 다르게 감정을 억제하여 엄청난 실력을 보여준다 합니다. 계속해서 주로타는 큰 공격을 성공하나 하야미 마사키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주로타는 니놈은 메구로 마사키라며 얘기하자 하야미 마사키는 당신 좀 이상한 것 같다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맺혀지려 하나 마사키는 주로타의 어깨를 찍어 부러뜨려버립니다. 23. 삐꾸. 마사키는 당신은 너무 착하다며 머리부터 던졌으면 죽지 않았겠냐 말하는데요. 자신의 형은 항상 자신을 죽이려고 때렸다며 무서운 건 형이 더 무서웠다 합니다. 한 팔로 마사키를 맺히려는 순간 마사키는 자신을 너무 얕본 게 아니냐며 유도를 고집해줘서 고맙다 하는데요. 이제 자신의 승리라며 주로타를 맺혀버리며 파운딩을 날립니다. 승리한 마사키는 이어폰을 꼽고 의무실을 간다고 하는데요. 아라시야마보다 형보다 더 강해질 거라는 마사키의 이어폰에는 메구로 마사키의 생전 독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24. 남창 키류 세츠나는 류우키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또 사람을 죽여버렸다며 류우키가 말하자 세츠나도 나도 셀 수 없는 실수를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수라의 길을 걸을 각오가 되었냐고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장은 성공과 후공이 없어졌다며 동시에 선수를 정해야 한다 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연옥에서는 니콜라 르벤너가 나오며 권원회에서는 처형인 아코야 세이슈가 경기에 등장을 합니다. 정의를 집행한다는 세이슈는 모든 악을 멸해버리겠다 하네요. 25. 싸대기. 경기 시작 전 니콜라는 싸대기를 날리는데요. 파리의 벌은 해독제가 없다 말하며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세이슈는 왼팔의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세이슈는 어떤 트릭인지 파악하지 못하며 다시 손의 감각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니콜라는 프랑스의 가라테를 사용하며 0.078초의 반사 속도를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이슈는 0.074초의 반사 속도라며 반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쿠사다리는 니콜라의 형과 만나며 과거 니콜라의 사진을 보는데요. 쿠사다리는 분위기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며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연옥의 벌레로 현재의 니콜라를 의심하네요. 26. 신경. 세이슈는 니콜라와 치고받으나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등 신체 감각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니콜라의 신경을 노리는 공격으로 시력이 안 보이는 건 처음 싸대기를 맞고라는 걸 알아차립니다. 어쨌든 이기면 되는 거라며 세이슈는 마비된 신체로 공격을 시전하는데요. 니콜라가 다운당하나 너도 이리 오라 말하자 감각이 이상한 세이슈도 다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운된 세이슈를 니콜라는 때리기 시작하는데요. 반칙이지만 왼쪽 폐와 심장도 마비를 시켜버리며 위기에 몰리는데요. 계속된 다운의 세이슈는 니콜라를 안으며 승모근을 물어버립니다. 그리고 정의 집행이라 말하네요. 27.
냠냠. 승모근을 물어뜯어버리며 세이슈는 팔꿈치로 뒤통수를 찍어버리는데요. 하지만 니콜라는 발과 목의 신경을 노리며 다시 반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순간 신체에 마비가 왔으나 세이슈는 정의집행이라며 이마로 니콜라를 내려찍기 시작하는데요. 니콜라와 세이슈는 서로 죽여버린다 말하며 심판은 위험을 느끼고 두 사람의 경기를 중단하려 합니다. 그때 연옥의 킹 로롱 도나이레가 등장하며 두 사람을 떼어놓는데요. 방해말라며 세이슈와 니콜라가 덤벼들지만 로롱은 간단하게 둘을 제압해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경기는 무효 처리가 되었네요. 28. 프로. 야마시타는 3승을 하면 승부가 난다며 이번에는 니토쿠를 내보내는데요. 연옥 측에서는 리우 동청이 등장합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냉정한 상태로 돌아간 리우는 니토쿠에게 그냥 기권하라 말하는데요. 니토쿠는 작가로서 오스카와 일드의 어록을 던지나 리우는 제과 일드를 좋아한다며 덤비라 말합니다. 일격을 던지나 니토쿠는 자신은 튼튼하다며 어퍼컷을 날린 후 맺혀버리는데요. 일어선 리우는 달려오는 니토쿠를 다시 복부를 가격하나 니토쿠는 배가 뒤틀린다 말하며 또 한 번 리우를 맺혀버립니다. 계속 맺혀지는 리우는 죽어버린 당긴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서는데요. 반격하는 리우를 니토쿠는 안발을 걸어버리며 팔을 부러뜨리려 합니다. 29. 뚜둑. 리우의 팔인대가 늘어나며 부러지기 직전까지 가는데요. 리우는 발경을 외치며 니토쿠의 복부를 가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어난 두 사람은 다시 맞붙으나 리우의 발경이 니토쿠를 장외로 날려버리는데요. 승리는 리우가 가져가며 니토쿠는 나중에 자신의 도전을 받아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리우는 니토쿠를 대기석까지 부축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관객석에선 코가의 스승인 쿠레이시와 나루시마 조지가 벌레들에게 인사를 하러 간다고 하네요. 30. 격투가. 다음 경기는 격투가 오쿠보와 청부업자 헤라시의 경기인데요. 오쿠보의 펀치를 쉽게 헤라시는 막아내며 오쿠보는 감으로 주먹을 빼야겠다고 느낍니다. 공격을 하지만 뭔가 이상함을 느끼는 오쿠보는 끝까지 지르지는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쿠보는 헤라시 몸 전체가 진동이 일어나는 걸 파악하고 뇌진탕 때문에 진동을 일으킬 수 없는 얼굴을 노려 헤라시의 가면을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헤라시는 또 얼굴을 바꿔야겠다며 짜증을 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31. 수술맨. 헤라시는 수술을 통해 얼굴만 바꾼 게 아닌 시상하부의 술식으로 시각처리 속도까지 개선하였는데요. 인간인지 로봇인지 시각처리 속도를 개선하여 오쿠보의 공격들을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장애로 몰리며 오쿠보의 어퍼컷을 맞는데요. 오쿠보는 격투기를 뭐로 보는 거냐며 장애 같은 치사한 짓은 안 한다며 어서 일어서라 얘기합니다. 초보치고는 맷집이 좋다 하지만 오쿠보는 사각에서 공격 대치를 하나도 못하냐 말하는데요. 진동 기술을 모두 파악하며 테이크다운을 시켜 서브미션으로 기절을 시켜버립니다. 깨어난 헤라시에게 가면을 벗겨버렸으니 코주브라도 쓰라고 인심을 쓰는 모습을 보이네요. 32. 12번째 시합의 주인공은 타케시였는데요. 그리고 연옥에서는 페이가 등장합니다. 페이는 신나게 같이 한국 주자며 타케시에게 말하는데요. 타케시는 페이의 공격을 씹어버리며 초인 체질의 힘을 보여줍니다. 둘이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경기장 모니터에 한 사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경비병들을 모두 때려눕혔으며 놀이는 이제 충분하지 않냐 얘기합니다. 모니터의 남자를 보고 오마와 아기토는 저 자식이 살아있었냐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신의 제자는 이제 3명이 남았다며 오마와 아기토의 이름을 말합니다. 33. 탁권. 모니터 남자가 사라진 뒤 페이는 탁권 자세로 장난을 치는데요. 타케시가 열받아 달려들자 니코류 버드나무로 타케시를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호랑이의 그릇은 자신이라 얘기하는데요. 타케시가 반격하나 오마도 모르는 새로운 니코류를 보여주며 타케시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되는 니코류의 기술을 보여주는 페이는 연옥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말하는데요. 타케시는 페이의 공격을 맞으나 이제 타이밍을 알았다며 니킥으로 갈비를 찍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마와 싸움 이후 니코류의 대응법을 준비한 타케시는 이제 가브린 빙신을 써보라 말하는데요. 페이는 빙신 그건 과거일 뿐이며 신마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4. 신마. 진정한 니코류라며 신마로 변해버린 페이는 이제 끝내준다며 공격하나 간신히 타케시는 장애를 면하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쓸 수밖에 없다며 몸을 웅크려 폭심을 쓸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페이는 자신의 피를 이용해 산탄총처럼 타케시를 공격하는데요. 이를 보고 있던 남창 기르세츠나는 저 남자는 오마와 자신의 자식이라며 헛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빙신과 자신의 기술인 강마를 동시에 사용한다며 페이를 우리 자식이라 말하는데요. 페이는 타케시의 공격이 느리다며 다운을 시켜버리나 율리우스는 타케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합니다. 35. 지금. 신마를 오래 썼는지 순간 페이는 신마 상태를 풀어버리는데요. 타케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폭심을 날립니다. 페이는 다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며 사람들은 타케시의 패배를 예상하는데요. 이대로 권원회의 상징이 무너지냐 생각하지만 타케시는 페이를 껴안고 자신도 고집이 있다 말합니다. 페이는 신마 최고 상태로 변하며 타케시 공격의 카운터를 날리는데요. 하지만 과거 오마와 같이 자멸하며 더블 다운이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깨어난 타케시는 시합에 대해 무르나 무승부가 되었다 하는데요. 그리고 의사들은 페이가 곧 죽을 거라 말합니다. 페이는 죽기 전 토키타 오마를 불러달라 하네요. 36. 모양.
오마를 부른 페이는 축하라도 해줄까 싶어 불렀다 말하는데요. 축하한다며 너가 진정한 호랑이의 그릇이라 합니다. 호랑이의 그릇이 되면 토키타니코의 모든 기술을 승계받는다며 너희들은 벌레가 만든 클론이라 하는데요. 오마가 꽤나 엄청난 남자의 카피냐 하자 갑자기 페이는 그 말투는 뭐냐며 무언가 생각난 것인지 역시 그런 거였냐고 말합니다. 그리고 페이는 장난하냐 말하고 처음부터 네 놈으로 결정이 되었었다며 소리를 지르다 죽어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모니터에 등장하였던 남자는 마지막 실험체도 죽어버렸다 말합니다. 37. 토키타니코. 모니터에 등장한 남자는 과거 오마를 빙신으로 변신시킨 토키타니코였는데요. 무테바는 저 녀석과는 엮이지 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연옥과 권원회의 마지막 경기가 준비되는데요. 연옥의 대장인 로롱이 등장하며 권원회에서는 도키타 오마가 등장합니다. 로롱은 과거 구로키 겐사이와 결판을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연옥에서의 전적은 422승 무패라 합니다. 경기가 시작되며 오마는 로롱의 공격을 가드없이 모두 피해버리는데요. 공격이 오기 전 미리 회피하는 경지에 이르렀냐며 로롱은 그 영역에 도달한 걸 칭찬해준다 합니다. 그리고 로롱은 이 무슨 쌉소리인지 미리 회피하는 걸 미리 공격한다 하네요. 38. 밀착. 드디어 자세를 잡은 오마와 로롱은 서로 간격을 좁히기 시작하는데요. 키스하는 거리까지 접근하며 숨을 거칠게 몰아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키스가 아닌 서로 공격을 하나 둘 다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저것은 쿠레의 기술이라며 카루라가 소리칩니다. 로롱의 공격을 쿠레 일족의 기술로 반격하며 로롱은 넌 페이와 다르다 하는데요. 백의 힘을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게 아닌 10의 힘을 완벽하게 다룰 줄 안다 말합니다. 오마를 다운시키나 오마는 아슬아슬하게 일어나며 계속해보자 하는데요. 코가는 왜 가부를 쓰지 않냐 하자 야마시타는 그건 좋은 선택이 아니라 말합니다. 39. 까꿍. 오마는 로롱의 공격을 피하고 반격하니 로롱은 어떻게 된 것인지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제야 좀 놀라냐며 오마가 말하고 로롱은 과거 쿠로키와의 싸움을 떠올립니다. 카루라는 쿨의 라이안과 전적은 라이안이 더 높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오마의 승리가 올라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로롱을 갑자기 압도하는 오마의 공격 기술은 순간적으로 빙신이 되어 속도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빙신이 된 오마를 파악하며 로롱은 팔꿈치로 오마의 가슴을 베어버리는데요. 한 번 더 팔꿈치 공격을 날리자 오마는 기다리고 있었다며 로롱을 일격에 다운시켜버립니다. 40. 빙신. 가부를 사용하여 순간 빙신이 된 오마는 이 정신나간 기술을 과거에는 잘도 장시간 썼었다며 현재는 5초만 제한하여 사용한다 하는데요. 다운당한 로롱은 가볍게 일어나며 다시 공방을 주고받습니다. 오마는 라이안과 매일 치고받는 싸움에서 사용한 기술 순처를 떠올리며 빙신이 아닌 상태에서 로롱의 타이밍을 노리는데요. 연옥의 킹은 굉장한 놈이라며 중심을 무너뜨린 뒤 순처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완벽한 타이밍이었다며 로롱은 순처를 맞고 다운당하는데요. 10초 카운트가 지나며 오마가 승리를 차지합니다. 13번째 경기와 함께 권원회와 연옥의 대항전은 마무리가 되네요. 41. 기다려. 오마는 뒤풀이가는 성격이 아니라며 급하게 뒤돌아서는데요. 율리우스는 그꼴로 도키타니코를 쫓을 거냐며 아기토도 오마를 말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류우키도 경기장에 올라오며 오마에게 정말 강하다며 지금은 당신을 이길 수 없을 거라 하는데요. 8대 송곳니 미사사는 류우키가 갑자기 너무 부자연스럽다 생각하며 류우키는 코가에게 신을 만나고 왔다 말합니다. 그리고 권원의 노기와 연옥의 이데미츠가 만나는데요. 완페라는 이데미츠에게 노기 회장은 합병은 없던 일로 하자며 합병은 괜히 벌레에게 틈을 보이는 꼴이 될 거라 합니다. 노기는 이번 승리로 이데미츠를 아군으로 포섭하며 라루마 폐하와도 협력적인 관계가 되었는데요. 레츠도는 하야미를 걱정하지만 무너지게 놔둘 수 없다며 언젠가는 권원회가 자신의 것이 될 거라 말합니다. 42. 패자. 연옥과 권원의 대결이 끝난 뒤 세이슈는 정의를 집행할 힘이 부족하다 말하며 세이슈와 싸웠던 니콜라는 마시가 버린 모습을 보이는데요. 코가의 스승인 쿠레이시와 나루시마는 장발 시아지의 팔을 부러뜨리며 웃어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압도한 뒤 에드워드 우를 쫓아간 쿠레라이안은 피떡이 되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우가의 세 남자는 쿠레라이안을 비꼬며 돌아가는데요. 라이안은 다시 웃으며 공격을 시도합니다. 세 남자에게 조금씩 밀리는 라이안에게 에드워드는 비겁한 것 같냐며 우리는 비겁하게 3대1로 계속 싸울 거라 하는데요. 그때 뒤에서 쿠레 에리오가 나타나며 상황은 바로 2대2가 됩니다. 43. 현역. 은퇴한 줄 알았던 쿠레 에리오는 나타나자마자 한 명을 하나님께 보내버리는데요. 에리오를 보며 달려드는 또 한 명을 에리오는 일격에 죽이며 과거 얼마나 강했을지 짐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에드워드에게 우싱도 나타나며 상황은 에드워드 대 우싱과 에리오의 대결이 되어버렸는데요. 에드워드는 두 사람에게 밀리지 않으며 에리오에게 전성기였을 때는 날 죽일 수 있었겠다 하나 이제 넌 늙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쿠레 라이안이 솔로몬 우를 에드워드 쪽으로 날려버리며 하라범에게 비키라 말하네요. 44. 하치미 센. 쿠레이시와 나루시마는 시아지의 팔을 부러뜨리며 괴롭히자 시아지는 조금만 더 버티면 자신을 도우러 누군가 올 거라 얘기하는데요. 이때 레이와 하치미 센이 나타나며 너의 부하들은 오지 않을 거라 말합니다. 센과 레이는 가문의 인연이 있어 토너먼트 이후 기술을 교류했다 하는데요.
도움을 기다리던 시아즈에게 쿠레이시와 나루시마는 좀 더 교육을 해보자 말합니다. 45. 골동품. 에드워드는 에리오와 우싱에게 골동품 놈들이라며 공격을 퍼붓는데요. 3명을 압도하며 솔로몬 우에게 칼을 주며 마무리 지으라 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칼을 받은 솔로몬은 바로 에리오에게 목이 썰려버리고 마는데요. 에리오가 칼을 던지며 나타난 다른 쿠레일족들도 에드워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니놈들로는 택도 없다고 에드워드는 얘기하는데요. 이때 사람들과 있던 오마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야마시타에게 먼저 가보라 합니다. 오마가 느낀 인기척은 무테바였으며 무테바는 현재 에드워드와 쿠레일 쪽이 싸우고 있다 말하는데요. 경세가 나쁘다는 말에 무테바에게 안내를 부탁하며 무테바는 자비른 추가 요금이 붙는다 합니다. 46. 미끼. 쿠레일 쪽은 모두 에드워드에게 신나게 맞고 있는데요. 에리오를 끌어안은 에드워드는 허리를 꺾어버리며 젊은 놈들까지 미끼로 쓴 결과가 이거냐며 한심하다 합니다. 에리오는 죽어가며 에드워드 이름을 부르는데요. 그때 자신도 미끼라며 에리오 가우자 뒤에서 오싱이 에드워드 목에 칼을 찔러 넣는데요. 죽을 줄 알았던 에드워드는 어디까지 나를 빡치게 할 거냐며 칼을 빼냅니다. 에리오는 기습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 이번엔 정면으로 죽여버린다 말하자 뒤에서 쿨의 라이안이 등장하며 에드워드를 밀어붙이는데요. 에드워드는 왜 자신이 밀리는 것인지 생각합니다. 누워있던 에리오는 에드워드에게 전성기 때였다면 넌 내 상대가 안 됐을 거라 하지 않았냐라 말하는데요. 라이안은 자신의 전성기를 뛰어넘을 남자라 말하고 라이안은 에드워드의 목을 따버립니다. 47. 칭찬. 이건 축제의 시작일 뿐이라며 에드워드는 말하는데요. 자신을 죽인 걸 축하한다 하자 라이안은 면상에 파운딩을 꼽아넣습니다. 그리고 에리오는 남은 건 호리스 남은 일은 너에게 맡긴다 말하는데요. 오마와 다른 쿠레일족들도 도착하며 에리오는 오마에게 손주 사위가 왔냐며 반깁니다. 오마는 멋대로 사위 삼지 말라 말합니다. 에리오는 오마에게 자신의 감이 확실하다면 너가 싸우게 될 사람은 너무나도 강대할 거라 하는데요. 라이안에게도 자신을 단련하며 더 강해지라 말하며 에리오는 세상을 떠납니다. 48. 사요나라. 떠나버린 에리오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전해지는데요. 메치도는 혼자 바보 같은 놈이라 말하며 쿠레일 쪽은 이제 정서파와의 전면전쟁이 시작될 거라 합니다. 에리오의 소식을 들은 하야미는 과거 에리오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만든 장면을 떠올리는데요. 객사라 꼴이 좋다며 가디언을 재편하자 말하는 순간 하야미 마사키는 아버지 당신은 쓰레기라며 이제 그만하자 말합니다. 하야미는 회생의 부작용인가 속으로 생각하는데요. 클론 마사키는 뇌수술을 하지 않았다며 충분히 제어가 가능했다 하고 자신의 부하 야마가타에게 마사키를 맡기는데요. 마사키는 이 사람 정말 강하다 말하며 바로 야마가타의 목을 돌려버립니다. 49. 최후. 하야미는 안되겠는지 핸드폰으로 마사키에게 장착된 폭탄을 터뜨리려 하는데요. 마사키는 그건 이미 제거했다 말하자 하야미는 매우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순간 빈틈을 보인 하야미를 압도하며 마사키는 그건 구라였다 말합니다. 아들에게 폭탄을 3개나 심어놓냐며 형인 메구로 마사키는 아버지의 뇌수술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었다 하는데요. 마사키 형제는 태어났을 때부터 미친놈들이었으며 하야미는 마사키 공격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세상은 크게 바뀐다며 켄간 오메가 시즌2는 마무리됩니다. 곧 시즌3도 업데이트됩니다. 감사합니다. 켄간 아슈라의 후속작 켄간 오메가의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파문. 공수도 시합에서 한 남자가 규칙을 어기고 상대를 패고 있는데요. 이 남자는 이딴 게 무슨 공수도냐며 쓰레기 같은 종합격 투기라 말합니다. 관장에게 당신들의 공수도는 쓰레기라 하자 경기장에 있던 선수들이 모두 덤벼드는데요. 하지만 이 남자는 공수도 선수들을 모두 쓰러뜨려버립니다. 카라테에서 파문을 당한 이 남자의 이름은 코우가였으며 경기장에서 나온 뒤 친구 코우스케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은 계속 강해지고 싶다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코우스케에게 인터넷으로 찾아달라 말합니다. 그러자 뭔 개소리냐 하던 코우스케는 다크웹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해주네요. 2. 다크웹. 거창하게 다크웹을 알려줬건만 코우가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지 일단 찾아달라 하는데요. 그리고 코우스케는 다크웹이란 사이트에서 권원 시합에 대하여 찾아냅니다. 기업의 대리 전쟁이냐며 흐릿한 사진 속에서 세키바야시준을 보며 이건 믿을만한 정보가 아니라 하는데요. 하지만 코우가는 한 남자를 보며 엄청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오마를 본 코우가는 이건 잘못된 정보가 아니라며 3년 만이구나 망할 새끼라고 얘기하네요. 3. 출발. 권원 시합에 참여한 회사를 보다 코우스케는 한 회사가 이상하다 느끼는데요. 전부 대기업이지만 야마시타 상사만이 3명의 직원과 활동 흔적이 없다며 여기를 파보라 얘기합니다. 주소를 받은 코우가는 야마시타 상사로 출발하는데요. 입구에 청소를 하는 아저씨에게 길을 물으며 거금을 주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으며 청소를 하던 아저씨가 뒤따라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토요일이라며 자신은 야마시타 상사의 사장 야마시타라고 소개합니다. 4. 본론. 차를 마시며 얘기를 하는 두 사람은 켄간 시합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바로 자신을 시합에 출전시켜달라고 코우가가 얘기하자 야마시타는 알겠다며 먼저 견학을 가보자 말합니다. 여러 격투단체와 바퀴 지하격투장까지 언급하며 그중 가장 레벨이 높은 건 바로 켄간 시합일 거라고 야마시타는 얘기하는데요.
한 창고에 들어가자 권원의 회원들이 몰려 있으며 여기에 두 남자가 싸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흑인은 종합격투기 단체 2위의 조니 워터슨이며 상대 선수는 교사랑 이마이 코스모였습니다. 5. 압살. 경기 시작과 동시에 이마이는 워터슨을 두 방에 기절시켜버리는데요. 2년 전 켄간 시합의 베스트 8까지 진출했던 이마이는 그래플링 외의 타격도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자 야마시타는 코우가 당신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건 알겠지만 켄간 시합에서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말해주는데요. 오늘 본 것을 모두 잊고 돌아가라 하자 코우가는 포기 못한다며 당장은 모르겠지만 나는 나보다 강한 녀석이 있는 걸 참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야마시타는 오마와 코우가가 겹쳐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야마시타는 오마와 비슷한 모습 때문인지 코우가를 그럼 견습으로 지내보는 게 어떠냐고 하는데요. 그때 승리한 이마이는 야마시타에게 저번 시합 최고였다며 또 좋은 경기를 시켜달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창고의 권원의 회원들은 시합장에 나타난 야마시타를 보며 실물이냐며 쑥덕거리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6. 쌍댕이. 과거 권원의 회장인 매치도 저택에 한 남자가 침입을 하였는데요. 호위자 레는 제정신이냐며 침입자를 막아섭니다. 침입자는 자신은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말하지만 레는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침입자는 빠르게 마운트를 타버리며 공격을 하려 합니다. 이때 매치도 회장이 나타나며 침입자에게 무슨 용무냐고 물어보는데요. 침입자는 모자를 벗으며 자신은 가오 류우키이고 켄간 시합에 출전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가오 류우키는 오마와 쏙 빼닮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매치도는 오랜만에 재밌어지기 시작했다며 널 도와줄 남자가 있으니 그 남자에게 가보라고 얘기해줍니다. 7. 합숙. 코우가는 야마시타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야마시타의 차남과 야마시타 사장과 아침밥을 먹는 모습을 보입니다. 같이 출근을 하며 과거 노기그룹 비서였던 아키야마 카에데가 인사를 하는데요. 코우가는 뿅 가버리며 카에데에게 죽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권원협회장과 약속이 있다며 야마시타는 나가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노기와 야마시타는 친구와 같은 관계가 되었으며 현재 권원협회 응집력이 매우 떨어졌다고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하무술 프로모션인 연옥이 권원협회를 위협한다고 하네요. 8. 연옥. 노기와 야마시타의 대화 중 노기의 비서는 상대 측에서 시간을 정했다고 노기에게 말하는데요. 노기는 아무 때나 상관없다며 연옥의 대표와 만나 권원협회와 연옥의 합병에 대한 담판을 지을 거라 야마시타에게 얘기합니다. 노기는 거대한 두 격투 조직의 정면 승부가 될 거라며 이긴 쪽이 모두를 흡수를 하게 될 거라 말하는데요. 그리고 야마시타에게 이번 대항전에 13명의 격투가를 선임할 권리를 준다고 합니다. 야마시타는 2년 전과 마찬가지로 또 큰 토너먼트에 엮이게 되는 모습을 보이네요. 9. 등장. 야마시타 사무실에는 카에데 비서와 코우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한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가 야마시타 상사가 맞냐며 등장한 사람은 매치도 회장 저택에 침입하였던 가오 류우키였는데요. 코우가를 본 류우키가 오마인 줄 착각하며 바로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한 대도 맞지 않는 류우키에게 코우가는 벌레 새끼라 얘기하자 표정이 싹 바뀌어 버리는데요. 류우키는 니놈도 벌레냐며 죽여버린다고 할 때 야마시타가 등장을 합니다. 류우키를 본 야마시타는 깜짝 놀라며 자신과 아는 사람과 너무 닮았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류우키는 자신은 권원 시합에 나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10. 승낙. 야마시타는 과거 오마를 만났을 때처럼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이틀 뒤 열릴 권원 시합에 출전하라고 하는데요. 이미 투기자가 있었으나 책임은 자신이 모두 진다고 얘기합니다. 상대는 최근 1년 동안 패한 적이 없는 신이랑 우츠부키 코쿠로라고 하는데요. 코우가는 그 얘기를 듣고 매우 빠기쳐버립니다. 그리고 류우키도 야마시타 사장의 집에서 당분간 지내게 됩니다. 야마시타 사장의 집에 아침 시간에 코우가는 류우키에게 지금은 네가 앞서가지만 자신도 반드시 대표 격투가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류우키는 쿄우가도 대표 격투가가 되고 싶었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넌 엄청 약하니까 그만두라고 얘기해주네요. 11. 삐짐. 쿄우가는 삐져버린 것인지 말없이 집을 나서는데요. 그리고 한 남자를 찾아갑니다. 쿄우가가 찾아간 남자는 다음 류우키의 상대인 코쿠로였으며 코쿠로는 술집에서 여자를 끼고 놀고 있었는데요. 어떻게 번호를 안 것인지 코쿠로에게 전화를 한 쿄우가는 이전 대전 상대를 무시하며 코쿠에게 시비를 텁니다. 코가는 널 이기고 내일 시합은 자신이 나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12. 퍽퍽. 두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나 의외로 쿄우가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방구 공수라는 기본 스타일을 미리 연구해와서인지 맞기 전에 때리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코가는 자신은 오마와 만났던 3년 전과는 다르다 생각하며 코쿠로에게 공격을 퍼붓는데요. 그러나 코쿠로의 번쩍이는 공격과 함께 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한 팔을 못쓰게 된 쿄우가는 오마를 때려눕히기 전까지 쓰러질 수 없다며 달려들지만 일격에 패배합니다. 코쿠로는 구급차를 불러주며 내일의 승자도 나이니 괜찮으면 구경오라 말하며 자리를 떠나버리네요. 13. 시합. 코쿠로와 류우키의 시합장에 야마시타 사장과 쿄우가가 도착하였는데요. 코쿠로는 어제 덤벼온 쿄우가에게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 등장한 류우키를 보며 다들 오마가 등장했다며 깜짝 놀라는데요. 뒤진 줄 알았다 말하는 사람들과 작년 준우승 선수를 데려왔다고 상대 기업 사장은 쫄아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쿠로는 이놈이 이 정도 거물이었냐며 싸울 준비를 하는데요. 유우키는 코쿠로는 강한 상대라 생각하지만 전혀 긴장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14. 필승. 유우키의 공격 후 자세가 무너지지 코쿠로는 자신의 필승 패턴이라며 타격을 날리는데요. 하지만 유우키는 맞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된 카운터를 날리며 코쿠로에게 충격을 주나 코쿠로는 쓰러지지 않는데요. 유우키는 이 사람이라면 좀 더 강하게 쳐도 괜찮을 것 같다며 처음으로 자세를 잡습니다. 하지만 발을 밟고 코쿠로는 자신의 필살기 앞발차기 코쿠로를 시전하는데요. 끝났다 생각하였지만 유우키는 제법 강하다며 특이한 자세를 취합니다. 15. 원숭이. 원숭이같이 팔을 늘어뜨리며 유우키는 흐느적거리는데요. 코쿠로의 공격을 모두 피해버리며 넌 제법 강했다며 슬슬 끝내버린다고 합니다. 어차피 인간의 동작이라며 코쿠로는 펀치를 날리지만 카운터를 얻어맞는데요. 패배한 코쿠로에게 유감이라 말하며 경기장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유우키는 쓰러진 코쿠로에게 살기를 뿜으며 다가가는데요. 이를 눈치챈 것인지 야마시타는 유우키에게 수고했다며 먼저 말을 겁니다. 그리고 유우키는 습관적으로 저질러버릴 뻔했다 생각하며 야마시타는 말 거는 게 조금만 늦었어도 코쿠로는 죽었을 거라 하네요. 그리고 이 경기는 송곳니 시대 토너먼트에 참전하였던 세키치와 히무로 료도 보고 있었습니다. 16. 안경파리. 야마시타 사장과 노기 회장이 연옥과 단판을 지으러 간 사이에 유우키와 쿄우가는 야마시타 상사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안경파는 곳인 줄 알았다는 유우키와 쿄우가에게 가해되는 격투가 중기를 하는 곳이라고 설명해줍니다. 야마시타 상사는 선수들의 무리한 연전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파견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선수가 죽게 되면 벌칙이 있다는 얘기를 들은 유우키는 뭔가 걸리는 구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손님이 방문하는데요. 방문한 두 남자는 유우키의 경기를 보았던 고인물 세이키치와 이무로 료였습니다. 17. 강자. 유우키는 두 사람을 보고 강하다 생각하는데요. 료는 유우키의 경기를 잘 봤다고 얘기하며 코쿠로가 한마디 하자 바로 펀치를 날려버립니다. 유우키도 기습의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료는 아무렇지 않게 막아버리며 이놈의 유파가 가오리라 권원 시합에는 통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왜 코쿠로와 시합에서 경기가 끝난 뒤 죽이려고 했냐고 캐묻는데요. 료는 대답에 따라 죽여버릴 수도 있다 합니다. 유우키는 쉽게 인정하며 살육전 이외의 싸움은 해본 적이 없다며 켄간 시합의 규칙이 죽이지 않는 거라면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료는 유우키가 사람 죽이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8. 미팅. 연옥과 단판을 지으러 간 야마시타와 노기 회장은 연옥 대표의 집에 방문하는데요. 거대한 전쟁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그것은 자신의 선조 중 하나라며 연옥 대표가 나타납니다. 연옥 대표 이데미치는 마음만 먹으면 나라도 살 수 있는 부자로 그의 자산은 권원협회 산하 기업의 총자산을 능가한다고 하는데요. 이데미치는 파티를 즐겨보자며 노기와 야마시타를 반겨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이즈의 개인 수족관에서 햄버거를 먹으며 회의를 시작하는데요. 이데미츠는 대항전을 13명으론 적은 것 같다며 선수들을 한 50명으로 늘려보자 하며 시합 시작도 한 달 뒤로 바꾸자 제안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 세키바야시. 세키치와 코쿠로는 함께 프로레슬러 세키바야시 준을 만나러 가는데요. 세키바야시는 널 최고의 레슬러로 만들어준다며 코쿠로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식사를 하던 중 세키바야시는 코가에게 체력 테스트를 해준다며 스쿼트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약올리는 세키바야시를 보며 코가는 아저씨 따위 가볍게 이겨준다며 같이 스쿼트를 시작합니다. 2시간의 스쿼트에서 코가는 쓰러져 버리고 마는데요. 그리고 나가있던 레슬링 선수들이 돌아옵니다. 코가는 스쿼트는 족가라며 실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얘기하는데요. 레슬러들은 코가를 비웃으며 널 교육시켜준다고 하네요. 20. 트레이닝. 쌉소리를 한 코가를 세키바야시는 한 남자에게 교육시켜주라 하는데요. 이 남자의 이름은 호세였으며 호세에게 3분 동안 다운되지 않고 버티기만 한다면 코가 너의 승리라고 얘기해줍니다. 아가리 작작 털라며 코가는 펀치를 날리는데요. 계속된 공격에 호세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며 3분 동안 맞기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호세는 아무런 충격도 없으며 이젠 자신의 차례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세키바야시는 3분종이 울렸다며 호세에게 프로라면 항상 경기시간 체크를 하지 않았냐고 얘기해줍니다. 코가는 패배를 인정하며 호세는 자신은 연옥의 A급 투사라고 말해주는데요. 코가에게 너도 연옥으로 들어오는 게 어떠냐고 얘기하네요. 21. 미녀. 레슬러 훈련과 함께 코가와 야마시타는 사무실로 돌아오는데요. 돌아온 곳에는 쿨의 일족인 쿨의 후스이, 메츠도의 딸인 카타하라 사야카 그리고 비서 카에데가 반겨줍니다. 코가는 이곳이 천국이냐 생각하는 중 야마시타는 연옥과의 미팅 결과를 알려주는데요. 대항전은 6개월 후로 확정이 되었으며 선수는 원래대로 총 13명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쉽게 강자들 13명만 모아오면 되지 않냐는 코가에게 권원해도 파벌이 있다며 생각보다 선수 모으기가 까다롭다 하는데요. 야마시타는 코가에게 강해지고 강해져서 대항전의 멤버가 될 것을 믿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얘기를 들은 코가는 갑자기 훈련을 하러 나간다는 모습을 보이네요. 그리고 카타하라 사야카는 이미 가오란과 타케시를 확보했다고 얘기합니다.
22. 부탁. 야마시타는 요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신이 부탁할 것이 있다며 말하고 류우키의 담당은 다른 쪽에 맡겨본다고 말합니다. 야마시타는 요에게 다음 사람들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은 라이놀트 구로키 겐사이, 하치미센 그리고 5대 송곳니인 아기토였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마친 야마시타는 류우키를 프로레슬러 훈련장으로 데려가는데요. 이미 코가는 훈련 중이었으며 레슬러들은 코가는 재능이 있으며 나중에 크게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언가 약점이 있다 생각하는데요. 훈련 중인 류우키도 코가를 보며 아깝다며 넌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얘기해줍니다. 류우키는 그딴 꼴로는 절대 투기자가 될 수 없다 말하네요. 24. 얕보임. 얘기를 듣던 호세는 류우키를 보며 너 프로레슬링을 얕보냐며 코가 대신 한 소리를 하는데요. 류우키는 오해를 하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다쳐도 내 탓하지 말라 말합니다. 호세의 공격을 류우키는 피해버리며 일격을 날리는데요. 호세는 빠기치며 류우키는 몸뚱이가 왜 이렇게 단단하냐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하려는 두 사람에게 세키바야시는 호세 넌 내일 메인 이벤터라며 소리를 지르는데요. 어쩔 수 없다며 내려오는 호세는 타격이 장난이 아니라 생각하며 코가는 같은 타격인데 왜 먹히는지 궁금해합니다. 류우키는 넌 지금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며 코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훈련 중인 코가에게 류우키가 다가오네요. 24. 게임. 밤늦게까지 훈련하는 코가가 안쓰러웠는지 류우키는 자신의 훈련법을 알려주는데요. 코가가 자신을 왜 돕냐 묻자 류우키는 나는 널 싫어하는 게 아니라며 네가 진짜 약한데 열심히 하는 걸 보니 존경하고 싶을 정도라 얘기합니다. 류우키는 훈련 방법을 설명하며 넌 쓸데없는 움직임이 너무 많다 설명해주는데요. 밤늦게까지 두 사람은 게임 방식으로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밤새 훈련을 한 두 사람은 90번의 게임을 했으며 한 판을 코가가 이겼다 하는데요. 봐준 것도 아니었다는 류우키는 이상하다 느끼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격투가를 구하던 야마시타는 격투기 제왕 오쿠보를 권원의 대표 격투가 중 한 명으로 확정짓네요. 25. 소매치기. 레슬러들과 장기간의 훈련을 마친 코가는 다음 훈련장으로 향하는데요. 가는 도중 소매치기들이 코가의 가방을 훔치려 하며 덤벼드나 코가는 푸서크에 낭비가 많다며 이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코가는 클레이시 도장 옷을 입은 이 남자에게 아는 척을 하는데요. 이 남자는 아담 더들리였으며 네가 오늘 오기로 한 애송이냐며 스케이트를 탈 줄 아냐고 물어보네요. 코가는 헛소리라 생각한 건지 벙찐 모습을 보입니다. 함께 훈련장인 스케이트장으로 간 두 사람은 훈련을 시작하는데요. 더들리는 NHL 선수들은 하키에서의 싸움을 설명해주며 코가에게 훈련을 시켜주네요. 26. 끝. 1시간 훈련이 끝이라고 더들리는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마이가 자신을 기억하냐며 나타납니다. 이마이는 쭉 자신은 스케이트를 스승님과 타고 있었다며 스승님을 소개해주는데요. 미쳐버린 듯한 이 스승님은 쿠레이시 미치오였으며 너도 이제 저분 아래에서 훈련을 받게 될 거라 얘기합니다. 스케이트장을 떠나 쿠레이시 스승은 코가에게 샌드백을 쳐보라 하는데요. 스케이트를 타는 걸 생각하라 하며 코가의 자세를 교정해줍니다. 코가는 쓸데없는 동작이 빠지며 더 날카로워진 모습을 보이는데요. 변화를 느낀 코가는 잘 부탁드린다며 훈련을 마칩니다. 그리고 쿠레이시는 오늘은 견학을 가보자 하네요. 27. 견학. 네 남자가 견학을 간 곳은 권원의 시합장이었는데요. 야마시타는 이미 시합장으로 와 있었으며 류우키의 시합이 시작합니다. 류우키의 상대는 강적이라며 더들리가 분석하나 시작과 함께 류우키의 승리로 경기가 끝나버리는데요. 하지만 류우키는 어째서인지 자신의 공격이 계속 막힌다며 실력이 녹슬은 것인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바로 시작하는데요. 이번 경기는 니토쿠의 경기였으며 니토쿠는 원래 코쿠로와 싸우기로 되어 있었던 격투가였습니다. 니토쿠는 시합 간격이 길며 유일한 패배는 5대 송곳니와 경기가 유일한 패배라 하는데요. 그의 상대는 전 연옥 A급 투사인 무몬이었으며 이들의 경기를 위해 연옥의 대표 이데미치도 헬기를 타고 날아오고 있습니다. 28. 질문. 니토쿠와 무몬의 경기가 시작되며 두 사람은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류우키는 경기를 보다 카에데 비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권원 시합에서는 상대를 죽게 하면 회사가 제재받는 게 맞냐 묻는데요. 류우키는 무몬이 니토쿠를 죽일 생각으로 싸우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마운트에 탄 무몬에게 니토쿠는 안발을 걸어버리며 무몬의 표정이 확 바뀌어버리는데요. 손가락으로 발을 뚫어버리며 무몬은 사형권을 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무몬의 추가 공격에 손가락과 발을 부러뜨리며 니토쿠는 무몬에게 병원이나 가보라 얘기하는데요. 경기가 끝나며 이데미치가 나이스 파이트라 소리칩니다. 29. 약속. 연옥의 대표 이데미치는 야마시타에게 약속대로 놀러왔다며 친근함을 보이는데요. 야마시타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황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야마시타는 역시 대단하다며 야마시타를 엄청난 거물로 생각하는데요. 이데미츠는 무몬에게 수고했다 말하고 야마시타에게 류우키와 코가를 데리고 연옥으로 견학을 오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니토쿠는 연옥과의 대항전을 떠보며 자신도 불러달라 얘기하는데요. 하지만 선수로서 참가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으며 카에데는 니토쿠는 돈이 필요할 때만 싸우는 투사이자 작가로서 꿈을 이루고 있지만 거지같은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찌된 것인지 다음날 패배한 무몬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30. 전대미문. 권원 시합의 패배자 무몬의 시체가 발견되자 권원에는 발칵 뒤집혔는데요. 무몬이 살해당하자 이데미츠와 야마시타는 통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데미츠는 어제 만났을 때 무몬이 진짜 무몬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었다고 합니다. 이데미츠는 무몬의 눈과 사용하는 무술이 달랐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경시청에서는 무몬의 살해 관련된 CCTV를 보고 있으며 한 남자가 정예 집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남자는 아코야 세이슈였으며 어찌된 것인지 이번에는 유우키를 쫓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이슈는 무몬이 이어 권원의 소속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유우키의 지시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31. 송곳니. 요는 5대 송곳니 카노우 아기토를 찾아가는데요. 아기토는 세상을 보러 떠난다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있었으며 야마시타의 제안인 권원회 소속으로 참여하는 대항전을 거절합니다. 자신은 과거 매치도 회장님을 보고 싸우고 있었으나 지금은 그렇게 싸울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요는 과연 그럴까라 말하며 6대 송곳니가 매치도 회장을 배신 후 연옥의 투사로 들어가 있다고 말해줍니다. 아기토는 표정이 바뀌며 그 쓰레기 자식을 용서할 수 없다며 권원회의 투사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32. 연옥. 야마시타와 류키, 코가는 연옥의 경기를 보러 나서는데요. 연옥에는 장외 패배나 카운터를 세는 등 스포츠와 같은 규칙이 있는 걸 파악합니다. 그리고 레슬러 호세를 만나게 되는데요. 연옥의 A급 투사인 호세와 얘기 중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요가 얘기하였던 6대 송곳니 유니가 하마가 지나가며 호세에게 나에게 진 걸 잊지 않았냐 묻는데요. 빡이 쳐버린 것인지 호세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싸우자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가가 둘을 말리려 하나 유니가 하마가 코가에게 공격을 날려버립니다. 이때 등장한 이데미츠는 내 친구들에게 무슨 짓이냐며 유니가 하마를 쫓아내버리네요. 코가가 공격을 당하자 이를 보고 있던 유우키는 사람으로 안 죽인다던 할아버지와 약속을 어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코가는 송곳니의 공격에서 무언가를 깨달은 모습을 보이네요. 33. 벌레. 유우키의 권원 시합과 코가의 채용 시합이 잡혔는데요. 권원회에 잠입해 있던 벌레들은 유우키를 노리며 유우키는 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코가가 발견하는데요. 식사를 하며 살인에 대해 유우키는 벌레 잡는 것과 똑같다 말하자 코가는 또라이 새끼 너랑은 끝이라며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다음날 코가의 권원회 투기자 채용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밀리고 있던 코가는 연옥 방문 후 송곳니에게 처맞으며 깨달아 개발하였던 필살기로 상대를 쓰러뜨리며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마이가 류키의 시합을 보러 가자 하나 코가는 거절합니다. 류키의 상대는 정의집행을 한다던 아코야 세이슈였습니다. 34. 정의집행. 류키와 세이슈는 경기 전부터 티격태격하고 있는데요. 세이슈는 이놈을 단죄에 처해야 한다며 정의집행을 얘기합니다. 밀리던 류키는 새로운 기술을 보이려 하는데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고는 장담을 못한다며 덤벼들지만 세이슈는 마운트를 타버립니다. 류키는 계속된 공격에 죽일 생각으로 공격을 시전하려 하나 코가의 말이 떠오르며 세이슈에게 공격을 하지 않고 패배를 하고 맙니다. 류키는 당신을 죽이지 않은 게 다행이란 소리를 하며 퇴장하며 세이슈는 썩소를 찌으며 같이 정의집행을 할 사람을 찾았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경기 후 코가와 류키는 다시 오해를 푼 모습을 보이네요. 35. 선수. 야마시타는 13명의 선수 선발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데요. 사파잉, 레이, 하치미 센 등 연락두절이거나 거절을 하며 고민 중 니토쿠에게 전화가 옵니다. 니토쿠는 연옥과 대항전에 참여한다 말하나 이는 신작 출간에 모두 돈을 써버렸기 때문이었는데요. 따라간 유우키는 니토쿠의 신작을 보며 혹평을 남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4년간 수련을 떠나 있던 리히토가 야마시타 사무실에 방문합니다. 오랜만에 나타난 리히토는 바로 자신의 실력을 준비한다며 로빈슨과 시합이 진행되네요. 36. 괜찮아. 구로키 겐사이는 리히토는 마창의 수련을 견뎌낸 자라며 괜찮을 거라 얘기하는데요. 로빈슨과 싸움에서 예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콤비베이션을 보여주며 마지막 일격을 날리지 않고 웃으며 승리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등장하였던 또 한 남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코쿠로를 간단하게 쓰러뜨린 이 남자의 기업 사장은 과거 매치도에게 대항하였던 하야미였습니다. 하야미는 자신의 격투가를 야마시타에게 내보내주겠다 말하며 자신의 격투가가 이기게 되면 권원의 부회장 자리를 넘겨달라고 하는데요. 이 남자는 죽어버렸던 메구로 마사키와 똑같이 생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남자는 메구로 마사키의 쌍둥이 동생인 하야미 마사키였는데요. 마사키를 본 야마시타는 유우키와 마찬가지로 클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37. DNA. 클론을 의심하던 야마시타는 오마의 머리카락으로 유우키와 DNA 검사를 하려고 하였었는데요. 야마시타의 아들은 보냈던 머리카락이 바꿔치기 된 것을 알려주며 자신은 과거 벌레라는 그룹과 거래를 했던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것일 수 있다고 얘기하며 야마시타는 코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집에 들어가자 한 인물이 웃으며 아무도 연결되는 자에게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코가는 신발을 벗으라며 일격을 날리고 둘은 빠르게 도망치는데요. 다리 아래에서 벌레들과 마주치며 코가는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8. 다구리. 코가는 공격을 하나씩 반격하나 상대들이 계속 늘어나는데요.
코가는 야마시타를 도망치게 만드나 야마시타는 집에서 만났던 남자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난 수에 둘러싸이며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이때 어떻게 된 것인지 야마시타를 잡은 자들이 쓰러지며 마인 쿨의 라이안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면 되냐며 라이안은 파트너를 부르는데요. 그리고 야마시타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나며 야마시타는 말도 안 된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9. 부활. 야마시타 앞에 나타난 이 남자는 토키타 오마였는데요. 죽어버린 줄 알았던 오마가 나타나며 이놈들을 정리 후 모두 설명해주겠다 말합니다. 그리고 라이안과 오마는 모두를 유린해버리는데요. 라이안은 이 그룹의 장발의 보스를 일단 좁혀버리고 봅니다. 오마가 죽이면 안 된다며 라이안을 말리는 순간 메치도의 아들 카타하라 레치도가 등장합니다. 셋이 티격태격하는 동안 장발의 그룹 보스는 도망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다구를 맞던 코가는 겨우 목숨을 부지한 모습을 보여주며 상황은 종료가 되네요. 40. 쿨의 마을. 오랜만에 만난 야마시타와 오마는 같이 쿨의 마을에 방문하는데요. 자신은 지금 이곳에 산다 말하며 쿨의 일족 수장인 쿨의 에리오를 만나게 됩니다. 야마시타는 순간 빠기쳐 왜 숨겼냐며 오마에게 소리치는데요. 오마는 너희들을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며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마를 치료한 하나후사 하지메가 나타나는데요. 오마는 2년 전 죽은 뒤 누군가에게 새로운 심장을 받았으며 오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마는 자신의 심장이 문제가 없다며 쿨의 일족과 대련을 하는 모습을 야마시타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식사를 하는 중 쿨의 에리오의 손녀 쿨의 카쿠라는 오마에게 빨리 자식을 낳자며 업고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1. 무리. 오마는 야마시타와 함께 다구를 맞은 코가를 찾아가는데요. 입원을 한 코가는 류우키와 함께 있었습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오마를 본 두 사람은 깜짝 놀라며 오마는 네 실력으로는 연옥과의 싸움은 무리니 내가 대신 싸우겠다 하는데요. 류우키는 뭐라 시부리냐 오마에게 말하나 너로는 무리라 얘기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쿨의 라이안도 이놈이 격투천재인 줄 아냐며 거드는데요. 코가도 인정을 하며 오마는 친구를 구해줘 고맙다 말하며 병원을 나갑니다. 라이안은 지금 네 실력으로는 무리라고 했다며 얘기를 들은 코가는 우는 모습을 보이네요. 42. 모임. 드디어 모인 권원의 13명의 격투가들은 모여 연옥과 대항전을 향해 출발하는데요. 여기에는 무테바의 추천으로 등장한 율리우스도 모습을 보입니다. 오마는 세키바야시와 이마이가 없다는 게 의외라 말하는데요. 가오랑은 다들 실력은 뛰어나지만 신념이 문제라 말합니다. 아코야와 류키 그리고 타케시는 살기를 뿜으며 새로운 8대 송곳니도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옥의 경기장에 도착한 총 13명의 격투가들은 각자 제멋대로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순번이 정해지지 않자 가오랑이 자신이 처음으로 나간다 얘기하며 연옥과 권원회의 대항전이 시작이 됩니다. 켄간 오메가 시즌1은 여기서 마무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켄간 아슈라의 후속작 켄간 오메가의 시즌3 스토리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계절. 연옥과 대항전 이후 계절이 바뀌었는데요. 3개월이 지났지만 코가와 야마시타는 평소처럼 같이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쿨의 에리오는 사망 후 장례가 마을에서 치루어졌으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하는데요. 여기에 오마와 쿨의 카쿠라는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야마시타와 함께 출근한 코가는 지인을 만나러 간다 하며 어디론가 향하는데요. 코가가 만나러 간 사람은 자신의 아버지 하야미를 죽여버린 마사키였으며 죽어버린 하야미는 사고사로 처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 걱정하며 친근한 사이인 걸 보이며 코가는 마사키와 만난 뒤 오마를 만나는 모습을 보이네요. 2. 그날 오마와 만난 코가는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하는데요. 여기서 코가는 오마에게 자신과 싸워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류우키와 남창 기류세츠나가 만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두 사람은 세계를 올바른 형태로 되돌리자 말하며 코가와 류우키는 상반된 모습을 보입니다. 쿨의 일족과 원한이 있는 우 일족은 에리오를 죽인 뒤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에드워드 우의 형인 하워드 우와 에드워드 우의 아들인 길버트 우가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꼰대와 양아치들이라며 싸움을 시작하나 길버트 우의 젊은 세력들이 압도적인 강함으로 세력을 차지하는데요. 그리고 연결되는 자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3. 2년 후. 2년이 지난 뒤 벌레들은 세력을 넓혀 전 세계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과거 1차전을 치렀던 코가와 코쿠로의 2차전이 권원시합에서 시작됩니다. 연옥에서 다시 권원으로 이적한 코가는 과거와 달리 코쿠로를 100초크로 간단하게 제압하며 승리를 차지하는데요. 코가는 현재 권원회와 연옥 양집단의 초신성 중 한 명으로 차세대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가는 류우키와도 계속 연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류우키는 코가와 연락을 하며 기류세츠나와 아코야 세이시와 함께 세계를 구하자며 지하로 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 정의집행. 의문의 3명의 조합이 향한 곳은 지하의 한 장소였는데요. 이곳엔 대항전에서 발려버린 연옥 선수 루티엔이 모습을 보입니다. 벌레인 루티엔이 있는 곳은 무기들이 쌓여 있으며 세 남자는 이곳을 습격하는데요. 류우키는 코가와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정리하자 말합니다. 세이시와 루티엔이 맞붙으며 세이시는 루티엔 머리통에 칼을 찔러 넣는데요.
기류세친하는 세이슈에게 지금 넌 뭔가 불안해 보인다 말하고 세이슈는 자신이 약해진 것인가라며 자신의 후계자를 류우키로 생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류우키는 아무렇지 않게 코가를 만나고 있네요. 오, 벌레들의 테러 소식에 전세계 조직들은 모여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권원회에서는 서로 힘을 합치면 쿠레일 쪽이 당신들을 건드리지 않을 거라 말하자 조직들은 그건 엄청난 메리트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벌레 대처 연합군이 탄생하는데요. 벌레 간부인 장발머리 시아지는 두 남자에게 쫓기고 있으며 이 두 남자는 시아지를 벌레 두령이자 시아지의 동생인 시아옌에게 데려갑니다. 벌레 두령은 시아지의 변명을 듣자 입 닥치고 네가 변명해야 할 곳은 내가 아니라 저쪽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엔 연결되는 자 선우롱이 있었으며 시아지는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 쫄탱. 시아지는 연결되는 자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자신은 진짜 벌레와도 다름없다 생각하는데요. 동생 시아옌은 널 죽여야 한다 했지만 선우롱은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다 말합니다. 대신 시아옌은 권원회를 한바탕 휘젓고 오라 말하는데요. 너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명령을 하자 시아지는 난 너의 형이라며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권원회를 박살내준다며 시아지는 떠나며 시아옌은 미행하는 두 남자에게 잘감시를 하라고 하는데요. 연결되는 자 선우롱은 시아지는 뒤로 태어났어야 할 용이라는 말을 남기며 시아지도 호락호락하지 않은 걸 암시합니다. 7. 수련. 코가는 송곳니 아기토와 수련 중이며 옆에서는 연옥 대장이었던 로롱 도나이레까지 함께 있는데요. 코가에게 넌 눈에 너무 의존을 한다며 낌새를 느끼는 방법을 연습하라고 두 남자는 얘기합니다. 코가는 두 사람에게 배우는 상황에 자신은 운이 너무 좋다 말하는데요. 아기토와 로롱은 더 강해지라며 코가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권원회를 휘젓고 온다던 시아지는 야마시타를 미행하나 히무로류에게 저지를 당하는데요. 히무로류와 갑자기 나타난 이나바류에게 시아지는 개패듯 맞으나 이나바류의 머리카락을 힘으로 끊어내고 콘크리트에 손가락을 박으며 미친 신체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빤스런하네요. 8. 빤스런한 시아지는 초인 체력인 강점도 있지만 시아지의 진짜 강함은 그의 무술재능이라 하는데요. 정의 집행을 위해 찾아온 세이슈와 류우키를 혼자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나 왜인지 자꾸 빤스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빤스런하는 세이지를 도키타 오마가 막아섭니다. 너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준다며 오마는 세이지를 어디론가 데려가는데요. 이곳엔 시아지를 쫓던 히무료로와 메이와 코지 등 여러 강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널 건드리지 않을 거라며 대신 코가와 싸움을 하라 말하는데요. 코가와 리벤지 후 너를 건드릴 일은 없을 거라 하자 시아지는 기회라며 싸움을 준비합니다. 9. 족밥. 시아지는 이게 웬 떡이냐며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항상 나오는 불알차기를 코가가 보여줍니다. 무기는 물론 기술들을 사용하나 시아지는 코가에게 밀리고 마는데요. 시아옌과 연결되는 자는 시아지의 소식을 들으며 능력은 엄청나지만 수련을 게을리했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싸움에서 숨겨둔 무기를 사용하려는 시아지를 코가는 일격으로 끝내버리는데요. 양쪽 다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승부를 가른 것은 각오와 집념이라며 코가는 시아지에게 리벤지를 성공합니다. 시아지는 제발 한 번만 봐달라며 목숨을 구걸하고 시아지는 앞으로 권원회가 감시를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류우키와 세이슈는 이 장면을 지켜봅니다. 10. 절명. 아침부터 오마와 코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오마는 자신이 언제 골로 갈지 모른다며 시간 날 때마다 코가에게 기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가에게 권원절명 토너먼트에 대해 알려주는데요. 이 소식은 하루오는 물론 이마이, 사파잉에게도 전해졌으며 25명의 선수들이 출전한다고 합니다. 한동안 경기를 치르지 않은 류우키도 코가가 강해진 걸 보며 코가와 겨뤄보고 싶다고 출전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 선수들. 과거와 달리 절명 토너먼트의 선수들은 모여 친분을 쌓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토너먼트 예선을 앞둔 시점에 한 남자만이 권원 시합에 출전한 모습을 보입니다. 세키바야시와 싸우는 이 남자는 사파잉이었는데요. 사파잉에게 지금 상황의 세키바야시는 제정신이냐 묻고 사파잉은 아직 부족하다 소리를 지릅니다. 여전히 파이팅이 넘치는 사피잉이네요. 12. 시작. 25명의 대진표가 확정되며 오마는 아는 얼굴들이 꽤 보인다 하라는데요. 예선전 토너먼트의 노기 회장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카에데에게 오마를 출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코가와 레슬러 요시키의 예선전이 진행되는데요. 코가는 세키바야시와 미친 훈련을 떠올리며 어렵지 않게 요시키를 이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마는 여기서 졌다면 미래가 없었을 거라 하는데요. 교사랑 이마이와 리히토도 승리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이며 히무로류와 하루오의 경기는 하루오가 승리하나 다리 부상으로 하루오는 기권을 하게 됩니다. 13. 패배. 오랜만에 참여한 류우키도 예선 1회전을 치르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무명에게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류우키는 패배하였음에도 멀쩡한 모습이지만 당황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기류세츠나는 왜 패배한 것인지 알겠다며 류우키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왜인지 모를 거라 예상했던 류우키는 자신은 살인에 특화되어 있다 말하며 둘은 결점을 고쳐본다고 합니다. 14. 변화. 코가는 또 한 번 예선 승리를 하며 한 번 패배하였던 류우키도 2차전을 치르는데요. 상대 선수의 목을 노리며 두 번째 공격을 하려 할 때 경기를 보던 오마는 류우키를 막아섭니다.
또 한 번 사람을 죽일 셈이냐며 오마가 얘기하자 그런 건 상관없다 하는데요. 그리고 오마에게 너가 원한다면 넌 권원 시합에서 언제든 상대해준다 합니다. 류우키가 사용한 기술은 남창 기류 세츠나의 기술 나찰장이었으며 기류는 예신을 쓰러뜨리는 건 너라고 류우키에게 얘기하네요. 15. 본선 25명의 선수들의 예선이 종료되며 8명의 진출자가 확정되었는데요. 교사랑 이마이, 지우바, 라이어스, 초인니토, 에덤 더들리, 코가, 류우키, 사파잉이 출전하였습니다. 출전 소식과 함께 노기 회장은 권원회와 연옥의 존재를 양지에 공개하려 한다고 야마시타는 얘기하는데요. 지하 숨겨진 대경기장에서 연옥 대표와 노기는 클론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류우키와 오마의 DNA가 거의 같게 나왔다 얘기해줍니다. 16. 연결 토너먼트를 보러 온 야마시타의 옆자리에 한 남자가 왔는데요. 이 남자는 연결되는 자 선우롱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인 사파인과 이마이 코스모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예선 직전 사파인과 권원 경기를 한 세키바야시가 해설을 보고 있습니다. 이마이는 빠른 테이크다운을 노리나 사파잉은 그래플링으로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둘 다 과거와 다르게 향상된 실력을 보이며 이마이는 마운트에서 사파잉을 공격하나 카운터 박치기에 손이 부러져 버립니다. 해설을 하던 세키바야시는 최근 권원 시합에서 자신은 사파잉에게 처음으로 패배하였다 말하는데요. 초크에 걸려있던 사파잉은 초크 상태로 이마이를 땅에 찍어버리며 엄청난 충격을 자신도 입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17. 리히토 두 번째 경기는 초인 리히토와 연옥투사 마이어스였는데요. 경기를 구로키 겐사이도 보고 있으며 구로키 옆에는 닌자 하야부사도 사불하며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리히토는 압승을 하며 하야부사는 역시 사형이라 말하는데요. 코가도 다음 경기를 준비하며 연옥에서 코가와 맞붙어 승리했다는 메델은 코가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얘기합니다. 본선에서 주짓수 마스터 실바와 대결하는 코가는 백초크를 잡혀버리나 오마에게 배운 기술 철새를 응용하는데요. 철새로 초크를 풀어버리며 실바의 손목은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이후 플라잉 리킥으로 승리하며 다음 류우키와의 준결승 경기가 확정됩니다. 18. 따라와 승리한 코가에게 오마는 기술을 하나 더 알려준다며 따라오라 하는데요. 노기와 매치도 그리고 이데미츠는 연결되는 자의 얘기를 하자 매치도의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 에리오와 매치도는 연결되는 자를 본 적이 있었다며 매치도는 그에게 압도당했다 말하는데요. 그것도 모르고 야마시타는 연결되는 자와 맥주 먹으며 경기를 웃으며 관전 중입니다. 다음 경기는 류우키와 에덤 더들리의 경기였으며 류우키는 더들리를 신경 쓰지도 않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시작과 동시에 류우키는 깜빡임 기술로 더들리에게 접근하나 더들리는 기척으로 류우키를 공격합니다. 19. 호모새끼 더들리는 호모새끼야 사람 얕보지 말라 말하는데요. 직격으로 류우키를 공격하며 그로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하지만 하키파이팅 규칙을 지키며 그로기에 빠진 류우키를 끝내버리진 않는데요. 몇 번이고 류우키를 쓰러뜨리자 기류세츠나는 최고의 먹이라며 수라의 꽃이 피어날 거라 얘기합니다. 20. 사례 더들리에게 넌 사리가 없다고 류우키는 말하는데요. 계속 더들리가 몰아붙이나 진짜 류우키가 죽을까봐 더들리는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류우키는 그 틈에 나찰장을 사용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목구멍을 뚫어버리며 애덤 더들리는 패배를 하고 맙니다. 코가는 류우키를 보며 또 그짓거리냐며 빠기친 모습을 보이네요. 21. 처음 연결되는 자와 오마가 마주치고 있는데요. 오마는 무언가를 느낀 것인지 날 본 적 없냐 묻자 선우롱은 너와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라 말합니다. 아 착각인가라 오마가 말하고 준결승 첫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준결승은 리히토와 사파잉의 경기이며 둘은 시작부터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입니다. 엄청난 공방을 주고받으나 리히토는 조금씩 밀리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리히토의 움직임이 변하며 구로키는 드디어 도달했냐고 말합니다. 4년 동안 수련의 결과가 모두 껴맞춰졌다며 구로키는 리히토가 리에 도달했다 하는데요. 달라진 몸놀림으로 사파잉을 프론트 초크를 걸어버리며 리히토는 사파잉을 기절시켜버립니다. 22. 진구 두 번째 준결승인 코가와 류우키의 경기가 시작되는데요. 서로 이해를 할 수 없다며 다른 입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마는 경기장의 근처에 있는 기류 세츠나를 찾아가는데요. 무슨 짓거리를 한 거냐 묻자 너와는 싸울 생각 없다며 자신은 도키타니코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을 모두 제거해버릴 거라 합니다. 경기 시작 후 코가와 류우키는 공방을 주고받으나 류우키가 먼저 다운을 당하는데요. 코가는 넌 내 목표였지만 지금 너는 2년 전과 하나도 바뀐 게 없다 말합니다. 이제 네 기술은 통하지 않는다 말하자 류우키는 코가를 죽여버리려 생각하는데요. 류우키는 이게 맞는가 생각하며 정신적으로 마시가버리고 왔다갔다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지복용과 권한의 기술이 맞붙으며 코가는 손가락이 박살나지만 승리를 차지하네요. 경기 후 둘은 다시 해보자며 기류세츠나는 류우키를 떠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23. 결승 리히토와 코가의 결승이 시작되며 코가는 바로 자신의 필살기인 권한을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진화한 리히토는 카운터를 날리며 일격에 코가를 쓰러뜨립니다. 리히토가 승리를 차지하며 토너먼트는 마무리가 되는데요. 경기 후 류우키는 야마시타에게 알아볼 것이 있다며 다시 자기가 살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류우키는 한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요.
코가는 류우키를 걱정하며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하는 고민을 시작합니다. 코가의 고민을 알고 있던 세키바야시는 코가를 권원 시합에 초대하는데요. 강자 오쿠보를 쓰러뜨린 뒤 인터뷰에서 망설이지 말고 가라 등신 새끼야 라고 얘기하고 코가는 세키바야시 말을 듣고 안으로 들어갈 마음을 먹습니다. 24. 안, 레츠도와 레이, 요 그리고 오마는 안으로 들어갈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류우키를 찾으러 가자며 어떤 루트로 향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마마저 안으로 가는 루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며 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짐작해 하는데요. 코가도 함께 간다며 들어오고 레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며 본진까지만 들어간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코가와 오마는 하야미 마사키에게 안의 자료를 받고 5사람은 로자 앞까지 향하는데요. 권원해라 얘기하자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립니다. 25. 출발. 안으로 들어가자 무장을 한 사람들이 보이며 료는 이곳은 안의 암시장이라 하는데요. 레츠도는 자신의 부하가 조사한 가장 안전한 루트로 출발할 거라 말하는 사이 레이에게 칼을 든 남자가 달려듭니다. 레이의 공격으로 사람이 쓰러지나 주변인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눈에 띄지 않게 하자며 서둘러 마련한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지붕 정도 있으면 고급 숙소라며 요가 말하는 사이 오마와 코가는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요. 오마는 너에게 안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다 말하며 자신의 니코리를 계승해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류우키는 클론이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 빨리 계승을 하고 싶다 하는데요. 이때 남창 기류세츠나가 나타나며 널 죽게 내버려두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26. 기류세츠나는 류우키가 안으로 가기 전 자신을 만나러 왔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다며 할아버지를 찾아 진실에 대해 물어본다 했다고 합니다. 곧바로 돌아온다 하였으나 류우키에게 달려있던 탐지기가 한 곳에 머무르다 사라졌다고 말해주는데요. 기류세츠나는 자신은 혼자 류우키를 찾아볼 거라며 벌레도 류우키를 찾고 있다 말합니다. 벌레보다 먼저 찾지 못하면 류우키는 제거가 될 거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 돌아온 오마와 코가와 함께 5남자는 통칭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장군은 너희들을 경호하기 전 스스로 몸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하네요. 27. 시험. 통칭 장군은 요의 실력은 알고 있으나 너희들의 실력은 모른다며 자신의 부하를 이겨보라 하는데요. 여기서 레츠도가 나서자 코가는 레츠도는 지휘관이 아니냐며 걱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마는 걱정하지 말라며 자신과 라이언 싸움에 끼어들 수 있는 녀석은 레츠도 정도밖에 없다 말하는데요. 일격의 장군 부하의 면상을 갈라버리며 장군은 이제 충분하니 가이드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가이드가 나타나며 서둘러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낙오된 자는 바로 버릴 거라는 가이드는 과거 거대 폭력 조직을 혼자 분열시킨 남자라 하네요. 28. 영감. 안쪽 한 지역에서는 어떤 영감에게 벌레가 덤벼들고 있는데요. 영감은 간단하게 벌레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박 야마시타 사무실에서는 벌레 뉴스를 보며 이건 엄청난 사건이라 소리치는데요. 밖의 사정을 모르는 5남자와 가이드는 계속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와 가이드는 여기까지라며 오마 그룹과 헤어지게 되는데요. 레이와 무명이 남아있는 곳의 뒤에서 벌레인 3남자가 나타나며 공격을 하나 레이가 막아내고 이들은 패배하자 바로 독을 먹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마 그룹은 류우키의 GPS 신호가 끊긴 곳에 도착하네요. 29. 도끼질. 갑자기 거대한 영감이 나타나며 오마에게 도끼질을 하는데요. 오마는 공격을 피하며 이 녀석은 강하다 얘기합니다. 영감은 너희도 벌레냐며 공격했지만 아니란 소리에 놀라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류우키를 찾으러 왔다는 말에 확실히 류우키는 이곳으로 왔지만 지금은 사라졌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레츠도를 보며 손자가 아닌 아들이라 하자 레츠도 새끼 겁나 팔팔하다 하는데요. 류우키는 이곳에 없고 자신에게 훈련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료와 레츠도는 뭔가 이상한 걸 느끼는데요. 영감 무카쿠는 처음 도끼질을 류우키로 착각하여 오마에게 한 것 같다며 의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30. 롱타이머고. 영감 무카쿠는 과거의 얘기를 해주기 시작하는데요. 과거 도키타니코의 이름을 받은 남자는 7명이 있었으며 그들을 이용해 안을 제압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건으로 그 일을 포기하게 되었다 하는데요. 안은 벌레가 만든 조직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하며 한 사람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고독에 대해 얘기해주기 시작합니다. 5대 송곳니아기토가 살아남은 고독을 거대하게 만든 곳이 아니라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7명의 도키타니코들을 데리고 마지막 소풍을 가며 거기서 마지막 오일을 전수해주려고 했다 하는데요. 하지만 거기에는 악마가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31. 캠핑. 첫날은 단란하게 캠핑을 즐기며 즐거운 모습이었으나 일주일 후 상황은 급변하였는데요. 도키타니코 7과 2가 죽어 있었으며 1과 6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서로 배신자라 말하는 사이 6이 1의 목을 베어버리는데요. 무카쿠는 벌써 4시 죽어버렸다 말하자 6은 맞다며 빨리 다른 녀석들을 찾자 얘기합니다. 무카쿠는 왜 3시라 정정하지 않냐며 니놈이 죽인 거냐 하는데요. 그리고 공범이 있다며 5가 나타나자 무카쿠는 둘 다 압도하며 벌레 새끼들이냐 묻습니다. 5는 빙신 상태가 무리가 되어 죽어버리고 오마의 스승인 도키타니코 4가 나타나는데요. 그리고 도망친 6은 연옥과 대항전에서 나타난 도키타니코였다는 게 밝혀집니다. 무카쿠는 자신이 준비한 계획이 끝나버렸다며 도키타니코 4에게 알아서 살라마라고 떠나버리네요. 32. 끝.
이게 얘기 끝이라며 얘기하자 오마와 료는 앞뒤가 맞긴 하나 저 영감을 믿을 수는 없다고 하는데요. 저 영감을 도키타니코들이 배신한 이유가 있을 거라 얘기하는 사이 레츠도는 부하에게 빨리 데이터를 보내달라 말합니다. 그리고 레츠도는 전부 연결이 되었다 하는데요. 코가와 수련을 하는 무카쿠에게 레츠도는 할 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방금 유우키를 보호하는데 성공했다 말하자 무카쿠는 표정이 바뀌는 모습을 보입니다. 레츠도는 역시 살려뒀었냐며 방금 반응으로 확신했다 하는데요. 무카쿠는 여기에 없다 말하자 레츠도는 이 개자식은 벌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레츠도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하네요. 33. 날조. 레츠도가 들은 정보로는 이름 없는 무술을 날조한 것이 가오류였다 말하자 무카쿠는 내가 벌레라는 이유가 없지 않냐 하는데요. 레츠도는 니놈은 워왕의 잔당이 아니었냐고 묻자 무카쿠는 또 놀라는 반응을 보입니다. 레츠도는 또 떠봤다며 과거 워왕이라는 조직의 운영 방식과 니놈의 운영 방식이 너무 똑같다며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오마는 이놈은 내가 맡을 테니 레츠도와 코가에게 어서 류우키를 찾으라 말합니다. 레츠도는 류우키에게 붙여두었던 추적기를 따라가며 한 장소에 도착합니다. 지하에 내려가자 시체 썩은 냄새와 함께 류우키가 발견되네요. 34. 항복. 무카쿠와 오마가 싸우는 중 갑자기 무카쿠는 항복이라 하는데요. 류우키가 발견된 시점에서 게임이 이미 끝났다 말합니다. 레츠도의 말이 거의 다 맞다며 자신은 오왕이라는 조직의 멤버였다 하는데요. 오왕은 벌레 조직에서 독립되어 나온 새로운 조직이었으나 오왕은 야심을 품고 벌레와 싸우려고 마음을 먹었다 합니다. 그리고 벌레의 우두머리마저 다스리는 절대자 연결되는 자 선우롱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선우롱을 제거하기 위해 오왕들은 신체를 태우는 빙신을 개발하였으며 선우롱을 제거할 기회가 딱 한 번 왔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였으며 무카쿠만이 살아남아 일본으로 도망쳐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카쿠는 다시 벌레와 선우롱을 잡기 위해 도키타니코들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35. 구라. 불련한 류우키는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이용한 거냐 묻는데요. 무카쿠는 당연한 거 아니냐며 넌 연결되는 자 클론이라 살려두었던 것이라 합니다. 꺼지라는 무카쿠의 말에 오마 그룹은 장소를 떠나는데요. 오마와 레츠도는 입만 열면 구라를 친다며 저런 사기꾼은 처음 본다 말합니다. 하지만 그의 실력만은 진짜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혼자 남아있는 무카쿠에게 한 사내가 다가오며 무카쿠는 80년 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연결되는 자 선우롱이었습니다. 선우롱은 자신을 돌려달라 말하자 무카쿠는 이놈의 클론은 이미 되져버렸다 하네요. 36. 또 구라. 선우롱은 내 기억 속에 넌 그런 인간이 아니라며 자신에게 필요한 거라면 낭비를 하지 않는 인간이라 하는데요. 과거 워왕과 싸움에서도 니놈은 동료를 방패삼아 도망갔다며 감탄이 나올 정도로 합니다. 무카쿠는 니놈을 쳐 죽여준다며 권갑을 손에 두르는데요. 선우롱에게 공격을 날리나 모두 피해버리며 넌 강하다고 선우롱은 얘기해줍니다. 그리고 무카쿠는 왜 안 맞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과거에도 그랬다며 저놈 새끼는 차원이 다르다 생각하며 이번엔 집안 쪽에서 창을 휘두릅니다. 선우롱은 노력이 가상하다며 이번에는 너에게 날 죽일 기회를 준다고 말하네요. 37. 모욕. 이게 뭔지 선우롱은 신경 전달 속도를 늦추고 뇌 신경회로를 일부 차단했다 하는데요. 무카쿠를 공격하며 몸이 너무 무거워졌다며 니들이 느끼는 감각은 불편하다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까보다는 나아졌으나 무카쿠는 세방의 그로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기회는 다시 없다며 일어난 무카쿠는 워왕전에 인연이 있다고 기억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보라고 선우롱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선우롱은 그 녀석이냐고 생각하는데요. 선우롱과 용일족 수장이 클론 연구로 인해 싸우던 장면으로 돌아가며 여기서 전멸해버린 용일족 수장의 아들이 무카쿠였다고 합니다. 38. 뭐시오. 이제 끝내자는 선우롱은 갑자기 한쪽 무릎을 꿇는데요. 정말 철저하다며 무카쿠는 방독면을 쓰고 칼질을 하나 선우롱은 아깝다며 칼을 잡아채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천장에서 일산화탄소를 내뿜으며 위험지대로 유인하였으나 선우롱은 숨을 많이 안 쉬어도 된다고 넌 우리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을 남기는데요. 도키타 오우마는 자신의 클론이 아니며 또 다른 연결되는 자의 클론이라는 암시를 남기며 무카쿠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류우키는 과거 할아버지를 생각하며 장면은 마무리되네요. 39. 밖으로 나온 오마 그룹은 류우키는 레츠도가 맞는다고 하는데요. 코가와 오마는 야마시타 사무실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야마시타가 반기고 함께 벌레들 뉴스를 보는데요. 세계는 벌레 소탕 작전이 진행 중이며 후에 회복한 코가는 권원시합에서 초신성들을 모두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엔 선우롱도 와카츠키와 술친구가 된 모습을 보입니다. 코가 다음 경기는 오랜만에 참여한 오마의 권원시합이었는데요. 오마의 상대인 스모 선수 키오잔이 등장하며 시작과 함께 키오잔은 오마를 밀어붙입니다. 40. 정면 대결. 키오잔에게 어차피 난 힘 대결을 할 생각이었다며 키오잔의 공격을 멈추는데요. 키오잔의 손치기를 힘을 분산시켜 막아내나 키오잔은 리키시를 무시하지 말라 말합니다. 세키바야시 준과 경기 후 그는 12연승을 달리고 있다 하는데요. 오마는 이대로 물러날 수 없다며 키오잔의 격앙 기술을 받아낼 준비를 합니다. 튕겨져 나가며 카운터를 날린 뒤 오마는 키오잔에게 백초크를 잡는데요. 뒷박치기로 오마를 공격하나 키오잔은 선체로 기절하며 패배를 하고 맙니다.
오마는 또 한 번 강해질 수 있었다며 키오잔에게 고맙다고 말하네요. 41. 메인 이벤트. 오마는 하나부사에게 치료를 받기 전 경기를 보고 간다 하는데요. 다음 경기는 선수들도 엄청난 빅경기라며 기대하는 5대 송곳니 아기토와 연옥의 유도 괴물 주로타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기는 자는 연옥과 권원회뿐 아닌 모든 단체에서 모이는 리얼 챔피언 토너먼트 참가권이 생긴다고 하는데요. 경기 시작과 함께 아기토는 돌진 하나 바로 맺혀지며 그라운드 자세로 가드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타는 나에게 유도로 덤벼온 걸 후회할 거라고 하는데요. 맺혀지는 동시에 안발을 건 아기토를 한 손으로 던져버리며 아기토의 옷이 찢어지고 맙니다. 42. 타격. 문제없다며 접근하는 두 사람은 다시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과거에는 타격을 하지 않던 주로타가 타격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연옥과 권원의 대항전에서 패배 후 권원 시합으로 이적하며 타격도 발전을 시켜왔는데요. 이후 2년 동안 15연승을 달리고 있다 합니다. 아기토는 여긴 내 영역이라며 주먹을 날리지만 또 한 번 맺혀지는데요. 그리고 순간 백을 잡은 아기토는 바로 백초크를 걸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주로타가 위기에 처하자 주로타는 자신을 패배시킨 하야미 마사키를 생각하는데요. 메구로에게 면목이 없다며 정수리를 점프해 땅에 박아버리며 둘 다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43. 나도 안 줘. 마사키를 생각하며 위기를 극복한 주로타는 사커킥을 세리는데요. 아기토는 질 수 없는 건 나도 마찬가지라며 두 번째 사커킥을 잡아내고 이 순간을 기다렸다 말합니다. 아기토가 가슴에 정권을 날리자 주로타의 뼈가 아작나버리는데요. 내장이 요동친다는 주로타에게 아기토는 플라잉 니킥을 날리며 승기를 잡아옵니다. 하지만 주로타는 마지막 발악으로 목젖을 팔꿈치로 찢으며 맺혀버리는데요. 서로 굴러다니며 주로타는 목을 조르고 아기토는 뒤통수를 갈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사람 다 쓰러진 상황에서 일어난 사람은 주로타였으며 결착이 지어지는데요. 주로타는 깨어난 아기토와 짧게 대화를 나누고 쟁탈전에는 리히토, 하츠미센, 이마이 코스모, 도키타 오마도 나가게 될 거라 합니다. 44. 종결. 뉴스에 벌레 항쟁이 종결되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민간 군사기업 데스딜러즈라는 곳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말합니다. 전 세계 거점을 가지고 있다는 데스딜러즈에 연결되는 자와 연관된 숨겨진 인물이 있을 거로 생각되는데요. 그리고 권원 시합에서는 하츠미센과 카네다의 경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는 7대 8대 송곳니가 경호를 추가로 맡고 있으며 쿠레일 쪽까지 경호를 하고 있는데요. 라이아는 1년 전 쿠레일 쪽과 중국 우연합군과 정면 대결에서 길버트 우가 이끄는 연합군 정서파에게 대패하였으며 그 뒤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합니다. 쿠레 후스이는 정사파는 영린을 건드려버렸다며 다음에 라이안이 돌아오면 종말을 맞을 거라 말합니다. 그리고 데스딜러즈가 현재 일본에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주의하라 하며 경기는 시작됩니다. 45. 겁나세. 하츠미센은 공격들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해내며 공격을 성공시키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내가 왜 이 기술들을 쓰는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이 경기를 지배하는 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는데요. 카네다가 무슨 고민이 있냐며 공격을 하자 하츠미센은 얻어맞기 시작합니다. 조종당하는 느낌이 든다며 카네다는 상대를 확정된 움직임으로 이끈다 얘기하는데요. 위험을 느낀 하츠미센은 일어나 엄청나게 느린 속도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번 상황인지 카네다도 느리게 공격을 회피하는데요. 관중들은 이 새끼들이 돌아버렸냐며 뭔 짓거리냐 얘기합니다. 설마 이것이 너무 빨라서 느리게 보이는 그것이냐 말하는데요. 오마는 읽은 것인가 읽힐 것인가의 대결이라며 진검승부라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6. 키스. 느리게 키스하는 거리까지 다가간 두 사람은 서로 주먹을 대는데요. 갑자기 카네다가 숨을 헐떡이기 시작합니다. 하츠미센이 횡격막을 주먹으로 눌러버리며 이대로 빨리 기절해달라 하는데요. 하지만 이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과 함께 카네다는 계획대로라고 웃기 시작합니다. 카네다는 쿠진유 심장 찌르기를 시전하나 하츠미센은 백회 던지기로 받아치는데요. 카네다가 쓰러지며 경기는 결착이 지어집니다. 확정해치기라는 카네다의 기술은 톱클래스에게도 먹히는 걸 증명하며 오마는 카네다가 더 강해질 거라 말하네요. 47. 도착. 경기 후 삼엄한 경비 속에 헬기가 한 대 도착하는데요. 노기와 이데미치는 데스딜러즈가 어떤 요구를 해올지 모른다며 방심하지 말라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경비들이 어수선한 사이 한 남자는 오마를 지나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헬기에서 내린 남자는 벌레의 두령이었으고 오마를 지나갔던 남자는 설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리안은 연결되는 자의 클론이라며 사람들 앞에 등장을 합니다. 노기는 무언가를 깨달은 것인지 자작극이냐 묻자 공생은 맞지만 벌레와 데스딜러즈는 독립된 조직이라 하는데요. 벌레는 너무 커진 벌레 조직을 분산화시켜 일부러 없애기 시작한 것이었으며 데스딜러즈 사원들은 벌레에서 나온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세계 정복은 안 되겠지만 세계와 함께 동반자살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하네요. 48. 조건. 연결되는 자 클론인 설리안은 그럴 필요는 없지 않냐며 휴전의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데스딜러즈가 권원에 참가를 할 수 있게 해달라 말하며 도키타 오마와 류우키를 인도해달라 합니다. 그러면 벌레와 데스딜러즈의 파괴 행위를 중단하겠다 하는데요. 노기는 애송이 새끼가 날 뭘로 보는 거냐며 권원회를 노린다면 우리도 봐주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매치도와 여러 회장들은 말 한번 잘했다 하는데요.
노기는 제안은 거절한다며 꺼지라 얘기합니다. 벌레 시아이엔과 설리아는 자신들을 대역으로 착각한 것인가라며 당황해하는데요. 메치도는 이들을 구속하겠다고 하자 시아이엔은 다시 한번 벌레의 이념은 세계의 조화라며 그게 무너지면 이렇게 된다며 커튼을 치고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49. 부조화. 부조화를 이루는 경우 이렇게 된다며 커튼을 치자 모든 경비원들이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헬기가 도착 전 이미 연결되는 자 선우롱이 내부에 들어와 있었고 걸어다니며 경비원들을 혼자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무테바와 7대 송곳니와 8대 송곳니 미사사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테라시가 먼저 선우롱을 찾아내어 접근하자 선우롱은 자신을 인식하냐며 우수한 자라 말하고 켄간 오메가 시즌3는 마무리됩니다. 단순 격투만 화인 줄 알았으나 스케일이 점점 커지는 켄간 오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올인 격투 만화 켄간 아슈라 2기 파트 1의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승리. 우승 후보라 볼 수 있었던 구레일 쪽에게 통쾌하게 승리를 얻어낸 야시타마 가조오 사장과 도키타 오마는 식당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야시타마 사장이 너무 흥분해 있자 오마는 겨우 2회전일 뿐이라며 설레 발치지 말라 얘기합니다. 노기의 비서 아키야마는 오마의 몸을 걱정하며 식사가 끝나는 대로 의무실에 가보라 하는데요. 오마는 고기 먹으면 낫는다며 신경 쓰지 말라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가불하여 이겨낸 오마에게 구레일 쪽 손녀 가루라가 결혼을 하자며 달려드는데요. 괜찮아 보였던 오마는 잠시 뒤 가불의 영향인지 쓰러지고 맙니다. 2. 미친놈. 오마의 싸움을 보았던 키르세츠나는 왜 아직도 그 남자의 기술에 매달리냐며 제대로 미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와카스케 다카시와 라이놀트의 대결이 시작되려 합니다. 다카시는 태어날 때부터 특이 체질로 골격근이 죽을 때까지 성장하며 어릴 때부터 이미 괴물과 같은 힘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티타늄으로 만든 게임 조종기를 박살내버리며 이를 본 현 다카시의 사장은 호기심 때문인지 자신을 힘껏 쳐보라고 하였는데요. 다카시에게 맞은 사장은 입원을 하고 현재의 자리까지 다카시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라이놀트는 현대 과학과 약물로 이뤄낸 골격을 자랑한다고 하네요. 3. 힘자랑. 다카시와 라이놀트는 펀치를 주고받으며 힘 대결을 하고 있는데요. 팽팽한 싸움이지만 타격 횟수는 다카시가 앞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체급이 더 큰 라이놀트가 우세를 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밀리는 걸 느낀 다카시는 메스도 송곳니에게 쓰려한 필살의 기술을 사용해버리고 맙니다. 스프링과 같이 온몸을 응축시켜 한 번에 해방시켜버리는데요. 복심이라는 이 기술을 사용하자 라이놀트는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복심을 사용하자 라이놀트는 타격 직전 간격을 조절하며 충격을 줄여버리는데요. 그리고 라이놀트는 다카시를 잡아 베어허그를 시전합니다. 4. 고무고무. 고무고무 열매인지 다카시는 베어허그 상태에서 몸을 응축시켜 탈출하는데요. 겨우 탈출을 하지만 계속 얻어맞으며 라이놀트는 마지막 일격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다카시의 카운터 발차기로 라이놀트는 나가떨어지며 승리는 다카시가 가져가는데요. 라이놀트의 승리를 점쳤던 선수들은 놀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카시는 발목 부상으로 폭심 기술을 벌써 들켜버린 거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선수들에게 추가 정보를 주기 싫어서인지 치료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 프로레슬링. 괴물 프로레슬러 세키바야시 주는 경기 시작 전 하루오에게 무언가를 사오라고 시키는데요. 특별한 걸 준비하는 듯한 세키바야시는 등장하기 전부터 관객들의 엄청난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장에는 최강의 살인기계 무테바 기젠가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눈이 보이지 않는 무테바를 뒤로 세키바야시의 등장곡이 나옵니다. 언더테이커와 같은 느낌으로 새로운 변화를 준 세키바야시는 마벨러스 세키 스타일로 경기장에 입장을 하는데요. 자신의 데스매치 전용 캐릭터로 변한 세키바야시는 광대와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6. 가위. 시작과 동시에 눈이 안 보이는 무테바는 같은 상황을 만들려는 것인지 세키바야시의 눈을 찔러버리는데요. 세키바야시는 아마추어 같은 놈이라며 공격을 피해냅니다. 이후 찹과 펀치로 무테가를 밀어붙이는데요. 무테바는 테이크다운을 시도하나 맨땅에 DDT를 당해버립니다. 자신이 유리한 자세로 들어오는 무테바에게 세키바야시는 이상함을 느끼나 바로 한쪽 고막을 터뜨려버리는데요. 소리에 의존해서 싸우는 무테바는 당황하며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막이 터진 무테바는 푸더크를 밟기 시작하네요. 7. 샌드백. 세키바야시의 부상 부위를 노리며 무테바는 흐름을 가져오는데요. 무릎 공격으로 뼈를 부숴버리며 공격을 피하지 않는 무테바는 또 한 번 눈 아래 공격을 시전합니다. 이번엔 찔린 줄 알았으나 세키바야시는 손목을 잡아 방어를 하였는데요. 프로레슬링은 눈찌르기에 절대 당하지 않는다며 손목을 잡은 채로 때리는 무테바의 반대쪽 귀를 또 터뜨려버립니다. 양쪽 눈과 귀가 멀어버린 무테바는 스플렉스 공격을 당하며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세키바야시가 접근하자 무테바는 세키바야시 양쪽 귀를 터뜨려버리네요. 8. 연기. 용병의 연기도 만만치 않지 않냐며 무테바는 세키바야시에게 말하는데요. 그리고 어떠한 공격에 세키바야시는 바로 다운되고 맙니다. 이를 보던 선수들은 저 기술은 너무 위험하다 하는데요.
이 기술은 시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개발되었던 기술로 피부와 갈비뼈를 지나 심장에 직접 충격을 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잘 싸웠다 말하며 무테바가 돌아서나 세키바야시는 다시 일어서는데요. 깜짝 놀란 무테바에게 웃으며 접근하는 세키바야시는 피를 뿜으며 바디슬램을 꼽아버립니다. 제대로 싸워주겠다며 무테바가 자세를 잡으나 세키바야시는 선체로 기절을 하였는데요. 기절한 걸 눈치챘지만 무테바는 바디슬램을 날리며 프로레슬링 규칙으로 카운트를 센 뒤 승리를 차지합니다. 경기는 졌지만 관객들은 세키바야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9. 소리질러. 이번 경기에서 자신이 지면 살던 마을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던 무에타이 선수 사파잉은 시합 전부터 파이팅이 넘치고 있는데요. 대기실에서 소리 지르며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기 시작과 함께 뛰어들어오는 사파잉을 뒤로 내신 미카즈치 레이가 들어옵니다. 레이는 과거 암살자였으며 미녀 사장을 암살하려다 사랑에 빠져 암살을 그만둔 특이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레이는 미녀 사장을 위해 암살권 뇌심류를 자신에 대해서 끊어내고 새로운 뇌심류를 개발하기 위해 이 대회에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10. 개빨라. 시작과 동시에 빠르게 공격을 시전하는 레이와 이를 받아는 사파잉은 박빙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레이의 공격을 계속 맞던 사파잉은 적응을 한 것인지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치기를 보여주는데요. 사파잉의 박치기에 땅이 갈라지고 맙니다. 사파잉의 친구이자 라이벌인 가오랑은 사파잉이 불리하다고 분석을 하는데요. 그리고 레이는 자세를 잡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살인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며 죽지 말라고 속으로 얘기합니다. 부위에 따라 다른 손 모양으로 급소 공격을 하는 하나 사파잉의 일격에 팔에 금이 가고 마는데요. 사파잉은 페인트 니킥을 보여주며 자신의 최고 기술인 박치기를 시전하려 합니다. 11. 롯데따. 양팔을 잡고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사파잉이 박치기를 날리는데요. 사람 죽일 표정으로 사파잉이 박치기를 하나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사파잉이 피를 튀기며 당하고 맙니다. 박치기 카운터에 박치기로 카운터를 당한 사파잉을 레이가 몰아붙이는데요. 뇌가 끊임없이 흔들리게 타격을 날리며 얻어맞던 사파잉은 반격을 하지만 두 번째 턱 카운터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맙니다. 레이가 승리를 가져가나 레이는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어버리는데요. 뇌신유를 이렇게까지 버티는 인간이 있다는 거에 좀 더 연구를 해야겠다고 합니다. 일어난 사파잉에게 찾아온 가오랑은 경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데요. 하지만 사파잉은 자신은 이제 싸울 수 없다고 가오랑에게 얘기합니다. 사파잉의 상황을 모르는 가오랑은 실망했다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12. 사이코. 아름다운 야수 기류 세스나의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류는 오마에게 미쳐있는 남자로 계속된 사이코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죽음만 보이던 기류의 삶에 우연치 않게 그의 목숨을 구해준 오마는 기류에게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요. 오마에게 미쳐있는 기류는 남창으로 살아왔으며 쭉 오마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번 상대는 우승후보로 볼 수 있는 구로키 겐사이였는데요. 구로키는 니놈의 유파는 고의이냐며 내 친구 겐잔의 제자냐고 물어봅니다. 스승을 살해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니놈은 내가 죽여주겠다고 말하는데요. 기류는 기분이 안 좋다 말하며 순간 사라져버립니다. 13. 깜빡. 눈이 깜빡이는 순간을 이용해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류는 구로키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은 원리를 알고 있다며 그런 건 통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기류는 나찰장이라는 기술을 쓰기 시작하나 구로키는 원안에서만 공격을 막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분수를 알라며 공격하는 구로키에게 이번엔 새로운 유파의 기술인 니코류를 사용합니다. 점점 깊게 맞추고 있다며 기뻐하는 기류는 구로키를 몰아붙이는데요. 구로키는 이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며 경기를 끝내준다고 말합니다. 14. 빵꾸. 기류의 공격이 다가오기 전 구로키는 손가락으로 기류 손바닥에 빵꾸를 내버리는데요. 빵꾸가 난 채로 기류는 구로키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며 점점 더 기류는 미쳐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미쳐있는 기류의 공격에 부상당한 오른손을 찔러 넣으나 기류는 또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구로키의 마지막 공격인 마창이 기류의 심장에 찔러 넣으며 경기는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기류는 영안실로 들어가나 멀쩡히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구로키는 기류가 마창에 찔리기 전 나찰장으로 심장을 살짝 움직여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15. 노기. 노기 히데키 회장은 자신의 사나이에 있는 오마가 뻗어있자 하스미 센에게 너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센은 차기 회장은 당신이라며 노기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스미 센은 경기장으로 등장하는데요. 정체불명이었던 센의 상대는 독에 의해 죽어버린 줄 알았던 살인귀 반도 요에이가 재등장을 하며 경기장은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전 시합에 독에 당한 반도 요에이를 제약회사 기업이 살려냈으며 기복이 심한 하스미 센과 반도 요에이의 경기가 시작되네요. 16. 기복.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하스미 센은 실력이 낮은 상대에게 고전하기도 하나 최고의 상태에서는 송곳님의 스도랑도 비교가 가능하다 하는데요. 반도 요헤이가 팔을 들고 자세를 잡자 센은 요리저리 뛰어나기만 합니다. 반도가 알고 있는 거냐며 팔을 들어 내리치는 순간 땅이 파여버리는데요. 그러나 반도의 눈도 센에게 찔려버리고 맙니다. 반도가 또 손을 들자 땅이 다시 파여버리는데요.
양손을 돌리는 반도는 팔이 늘어나며 채찍과 같은 공격을 엄청난 속도로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센은 미리 반도에게 당한 시신을 보고 방어운이 없는 걸 파악하였는데요. 그리고 반도의 어깨 관절에 이상이 있는 걸 발견합니다. 반도는 초자연체 체질이라 팔을 탈구시켜 공격한다고 하네요. 17. 칭찬해. 초반부터 뛰어다니며 잘 분석했다고 반도는 센을 칭찬하는데요. 센은 일격을 맞지만 충격을 흘려보내고 서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류에게 같은 공격은 통하지 않는다며 반도에게 접근하는데요. 하지만 합기도로 팔을 부러뜨리려 하나 부러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센은 반도의 품으로 재빨리 접근하나 반도의 펀치가 적중하는데요.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반도의 팔이 부러져 버리고 맙니다. 처음에 걸었던 관절 대신 뼈의 기술을 걸어버려 팔을 부숴버리며 백회 던지기로 반도를 땅에 꼽아버리네요. 센은 죽은 게 아니냐며 반도를 걱정합니다. 18. 모양. 센의 경기 이후 2회전 최종 시합이 시작되는데요. 관중들은 158승 무패인 최강자 메스도 송곳니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메스도의 상대는 사파잉의 라이벌 가오랑이었는데요. 가오랑은 속에 전 등장하며 페아를 위해 널 쓰러뜨려준다 말합니다. 그리고 라마페아는 메스도의 가타하라 회장과 개인적인 내기를 하는데요. 어찌된 자신감인지 라마페아는 엄청난 금액을 걸어버립니다. 가오랑은 히트맨 스타일로 경기를 시작하자 메스도도 같은 자세를 보여줍니다. 메스도는 최고의 복서를 권투로 쓰러뜨리고 싶다고 얘기하네요. 19. 안 맞아. 서로 공격하는 두 선수는 서로 공격이 맞지 않는데요. 두 사람 다 잽을 모두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메스도가 가오랑에게 큰 공격을 하자 어깨로 공격을 흘려버린 가오랑은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며 연타를 퍼부어버리는데요. 순간 기억이 날아간 메스도는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속 쳐맞는 메스도는 굉장하다며 자신의 전력을 퍼부어 죽여준다고 하는데요. 자세를 바꾼 메스도는 가오랑을 몰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본 격투 자세로 싸우기 시작해도 어찌된 것인지 메스도는 계속 복싱을 하는데요. 선수들은 메스도가 다른 공격을 하려 해도 가오랑의 사전에 모두 차단해버려 메스도가 복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메스도는 이렇게 불편한 건 처음이라며 기뻐 웃고 있네요. 20. 댄스. 메스도는 짜증이 날대로 났는지 이상한 댄스를 추는데요. 하지만 이건 댄스가 아닌 가오랑의 움직임에 적응하여 만든 맞춤형 무술이었습니다. 방금 만들어낸 이 무술을 보며 메스도는 또 한 번 진화했다고 평가하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잡아버린다며 메스도는 가오랑을 조금씩 밀어붙이며 이제는 무에타이를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가오랑은 그 너머를 보게 될 거라며 킥을 사용하기 시작하네요. 21. 무에복싱. 가오랑은 무에타이의 약점을 안다며 어린 시절부터 권투에 전념을 하였는데요. 무에타이끼리는 통할지 모르지만 다른 격투에서는 무에타이의 킥은 불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무에타이를 완성시켜 메스도에게 보여주는데요. 발을 밟아버린 메스도와 치고받으며 이제는 생사의 영역이라며 죽일 기세로 치고받습니다. 그리고 메스도도 체력의 한계를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메스도는 방어하던 팔을 떨구나 오마의 기술로 반격하며 가오랑의 주먹을 부숴버립니다. 상대의 기술을 흡수하는 메스도는 오쿠보의 기술로 가오랑을 쓰러뜨리는 데 성공하네요. 22. 인정. 메스도는 타격으로 널 능가하는 건 불가능했다며 가오랑을 최고의 적으로 인정하는데요. 기습 공격으로 겨우 이겼다며 그에게 두려움을 느낀 메스도는 자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기를 하였던 가오랑의 라마페아는 돈을 송금했다며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가오랑은 형제와 다름없다며 잘 싸웠다고 가오랑을 생각합니다. 가오랑은 주먹이 부서졌지만 더 강해질 거라며 후회는 없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사파잉을 생각합니다. 사파잉은 가오랑의 경기를 보고 다시 불타오르며 각오를 했다고 말하네요. 23. 3회전. 2회전이 끝난 뒤 마지막 토너먼트 참가자는 이마이 고스모, 도키다 오마, 다케시, 무테바 기젠가, 미카즈치 레이, 구로키 겐사이, 하스미 센, 메스도로 좁혀졌는데요. 하지만 도키타 오마의 야마시타 상사는 의식불명인 오마를 보며 토너먼트 포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투사 교체도 하지 않으며 자신은 이미 차고 넘칠 정도로 많은 걸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가타하라 회장은 모여있던 사장들을 호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모인 회장들을 경비원들이 감싸며 하야미가 등장하는데요. 가타하라 권원의 회장은 이 무슨 짓거리냐며 묻자 하야미는 쿠데타라고 말합니다. 24. 습격. 3회전에 진출한 선수들도 습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야미는 당장 토너먼트를 중지하고 회장직에서 사직하라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돔을 폭파시킨다고 하는데요. 사장들은 하야미 당신 계획에 참여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레일족은 낄낄거리며 니놈의 속셈을 파악 못했을 거라 얘기하는데요. 구레일족이 습격하며 너희의 모든 계획은 모두 입수했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경기를 포기하기로 한 야마시타 상사에게도 하야미의 용병이 나타나는데요. 공격하러 온 줄 알았던 이 남자는 오마를 도망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며 오마를 데리고 도망치라 합니다. 하지만 그때 오마가 깨어납니다. 25. 빙신. 오마가 깨어나자 갑자기 용병은 야마시타를 노리는데요. 오마가 막아서며 당장 꺼지라 얘기합니다.
호랑이의 그릇은 갖고 있나보다며 용병은 오마의 기술인 가부를 사용하는데요. 벌겋게 달아오른 가불 상태의 용병을 보고 오마는 그 기술의 진짜 이름은 빙신이라고 합니다. 빙신이 된 용병은 오마에게 달려드는데요. 오마는 빙신을 일격에 쓰러뜨리며 빙신은 기절합니다. 오마는 무의식 중의 꿈속에서 스승과 극한의 상황을 버티며 수련을 하고 있었는데요. 오마는 여기서 각성을 하고 깨어난 것이었습니다. 26. 길동무. 하야미는 돔을 폭파시키는 장치를 작동하는데요. 큰 소리 뻥뻥 치며 눌렀지만 폭발물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부 배신자 하사드는 2차전이 진행되는 동안 폭탄은 모두 해체되었다고 하는데요. 하사드는 노기가 고용한 자였으며 하야미의 계획은 실패로 끝이 납니다. 쿠데타는 진압되었으나 가타하라 회장은 벌레라는 자가 오마를 노리고 있다는 걸 파악하는데요. 깨어난 오마에게 노기 회장이 찾아가며 오마는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냐고 노기 회장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이기면 전부 털어놓게 만들겠다며 오마가 뒤돌아가려고 할 때 야마시타가 나타나 내 말을 따르라고 하는데요. 야마시타 상사는 토너먼트를 기권할 거라 말합니다. 오마는 무시하고 제 갈 길을 가버리는데요.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오마는 3경기만 버티자고 되뇌이며 벽에 기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회전도 곧 공개될 켄간 아슈라 이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격투만화 켄간 아슈라 시즌3 결승전 결과와 후기의 내용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안마. 승리 후 오마는 무슨 일인지 구레일 쪽에게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얼굴에 침을 맞으며 거짓말처럼 몸이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구레일 쪽은 카루라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남자라며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말하는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야마시타가 오마를 찾아오며 3회전은 기권을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얘기하며 다음을 기약하자 하지만 오마는 알고 있겠지만 다음은 없다 말하는데요. 야마시타는 부탁을 하다 안 되겠는지 말을 쳐들으라며 오마에게 고함을 칩니다. 오마는 야마시타의 진심이 전해졌는지 고맙다 하며 포기하라니까 경기를 준비하네요. 2. 이마이. 다음 오마의 상대는 격투 천재 이마이였는데요. 아키라 사장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이마이와 대타 오쿠보 중 결국 이마이를 경기에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너덜너덜하다 말하는 오마에게 이마이는 자신은 지금 역사상 최고라며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악수 후 경기 시작과 함께 이마이는 안발을 걸어버리는데요. 수일기에 달인답게 오마의 공격을 모두 읽어버립니다. 오마는 딱 좋다며 마운트를 탄 이마이를 흔들어대는데요. 투사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이마이는 흔들리지 않으며 오마의 체력을 깎아버립니다. 3. 굳히기. 무릎을 꿇고 두 남자는 목덜미를 잡고 있는데요. 무릎을 꿇은 채 공방을 주고받으며 들러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마는 이마이에게 갑자기 고맙다 말하는데요. 덕분에 체력을 끝까지 쓸 수 있었다는 오마를 이마이는 액체와 같이 느낍니다. 오마는 스승 토키타 니코에게 극한까지 가서 사용하는 감각을 배웠던 것이었는데요. 체력이 소진된 오마는 보조 배터리가 작동하며 하가쿠레의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오마는 흐느적거리며 이마이에게 척추 서브미션을 걸어버리는데요. 이마이는 의식이 끊기기까지 몇 초의 시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 새우. 새우처럼 말려버린 이마이는 갈비뼈가 아작나기 시작하는데요. 갈비가 아작나며 내장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끊기기 직전 오마가 놔준 것인지 이마이가 탈출한 것인지 기술이 풀리는데요. 그리고 오마의 손가락이 골절되고 맙니다. 두 사람 다 웃으며 다시 싸움을 시작하나 이마이는 또 갈비를 쳐맞아버리는데요. 빈틈을 보인 이마이에게 오마는 일격을 날리나 이마이는 이때를 기다렸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오마는 수일기를 예측하였으며 박치기와 함께 이마이의 발로 이마이 목을 조르는 신기한 서브미션을 보여주네요. 5. 게이새끼. 관객들은 게이새끼들이냐며 두 사람을 칭찬하는데요. 좀 더 움직여보라며 소리치자 이마이는 숨을 못 쉬어 괴로워합니다. 내장이 짜부러지겠다며 이마이는 오른손을 풀 기회를 생각하는데요. 이를 파악한 오마는 이마이의 오른손을 부숴버립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마이의 고요속 외침과 함께 이마이는 뜬 눈으로 기절을 하고만 해요. 오마는 넌 더 강해질 거라 말하며 승부는 오마가 가져갑니다. 6. 지루. 무테바는 지루인지 경기 전부터 여자 넷을 기절시켰는데요. 무테바의 상대 타케시도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암흑과 용병과 타고난 힘을 가진 타케시의 경기는 시작과 함께 타케시가 몰아붙이기 시작하는데요. 무테바는 심장 찌르기를 시전하나 타케시는 거기에 맞춰 카운터를 날려버립니다. 이후 굳히기로 압박하나 무테바는 타케시의 경혈을 찌르며 탈출을 시도하는데요. 하지만 타케시는 눈이 안 보이는 무테바의 후각을 노려 코를 가격합니다. 이제 상대가 어딨는지 알 수 없을 거라며 타케시는 무테바에게 달려가네요. 7. 짜잔. 어찌된 것인지 무테바는 타케시 목에 심장 찌르기를 성공하는데요. 시각과 청각에 이어 후각까지 잃은 거라 생각했냐며 자신은 포마리 사장이 적외선 감지가를 인체에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있게 공격을 날리나 무테바는 경기장 벽 쪽으로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무테바는 오른팔에 치명상을 입었으며 타케시는 오른쪽 시력을 잃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무테바는 오른손 부상과 함께 당당히 타케시에게 다가갑니다. 무테바는 결정할 게 이것밖에 없다며 왼손을 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리고 기권하겠다고 말합니다. 8. 왓. 이 무슨 쌉소리인지 관객들부터 선수들 심판까지 귀를 의심하는데요.
무테바는 이놈은 격투가지만 자신은 용병이라며 이것이 나의 유파의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레슬러 세키바야는 격투가들은 승리를 위해 리스크를 감수하지만 용병은 살아남는 게 우선이라며 기권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무테바는 사장에게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나 사장은 개소리씨 부리지 말라 하는데요. 무테바는 계약 위반은 없다며 대신 무료의 권을 나눠주자 사장은 이래서 불평한다며 둘의 계약 관계의 끈은 남아있게 됩니다. 9. 잡념. 레이는 자신의 사장 리노와 잡념을 없애려 집중하는데요. 이때 호위병들이 누군가의 습격을 받고 죽어버립니다. 이 습격범은 돌대로 돌아버린 남창 기류 세츠나였는데요. 찜찜한 마음으로 레이는 경기에 나서며 그의 상대 구로키 겐사이는 나를 상대하며 잡생각을 하고 있냐고 레이에게 말합니다. 레이는 할아버지에게 당신이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걸 들었다며 아버지가 아닌 내 사랑을 위해 구로키 당신을 쓰러뜨릴 거라 하네요. 10. 번개맨. 경기 시작 후 개빨리 움직이는 레이는 구로키에게 다가가는데요. 구로키는 이게 최고냐며 애비만 못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하자마자 구로키는 레이에게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레이는 사랑 앞에 넌 패배할 거라 말합니다. 레이의 사장 리노는 성본능을 자극시키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래서인지 리노에게 명령을 들은 레이는 전시압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고 구로키의 손가락을 아작내버립니다. 그리고 레이는 속도를 한 번 더 올려버리는데요. 하지만 구로키는 반격을 시작합니다. 11. 사랑은 허리케인. 속도를 더 올려도 반응하는 구로키를 보며 레이는 아나의 사랑이 부족한 것인가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한 차원 높은 수일기였습니다. 왼손은 거들뿐같이 올장소에 놓는다라는 명언을 하며 구로키는 레이를 날려버리는데요. 오른발 골절과 가슴뼈 골절인 레이는 속도를 더 올려 구로키를 밀어붙이는 듯 했으나 구로키의 심장까지 충격을 주는 펀치로 의식이 끊어지고 맙니다. 리노의 품 안에서 깨어난 레이는 자신은 현재 살인도 권법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라고 말하는데요. 레이가 자신은 이제 바뀌어야 할 때라고 말하자 리노는 이제 레이와 이별의 때가 온 것을 눈치챕니다. 12. 노기연합. 노기 회장의 사나인 오마와 하치미세는 송곳니를 부수기 위해 팀을 맺자 하는데요. 기복이 심한 하치미세는 오마에게 스파링을 부탁하며 경기 시작 전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때 오마의 공격을 점점 작아지는 동작으로 세는 모두 피해버리는데요. 오마의 진심이 담긴 공격을 모두 피하며 하치미세는 기어가 최고조로 올라왔다며 고맙다고 오마에게 얘기합니다. 오마는 하치미센이 자신의 스승과 비슷하다 말하며 경기장에는 메스도의 송곳니가 등장합니다. 13. 센. 심판은 이번 대회 최고의 경기가 될 거라며 하치미 센과 5대 송곳니 카노 아기토의 경기를 시작하는데요. 노기와 매치도 회장은 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매치도 회장은 센은 송곳니가 될 수 있었던 남자라 말하며 송곳니가 되려는 훈련 중 나가지 않았다면 현재 5대 송곳니가 되었을 거라 하는데요. 경기 시작과 함께 송곳니의 공격을 센은 간발의 차로 모두 피해내며 송곳니에게 접근합니다. 하지만 송곳니의 급소를 노려 공격한 안면 3연타는 센의 손가락만 부러지는 결과를 보여주게 되네요. 14. 겁나 센. 송곳니는 기회라 생각했는지 센을 몰아붙이는데요. 센의 손가락부터 팔까지 엄청난 타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송곳니에게 이기려고 자신은 대회에 나왔다며 센은 하치미류 합기도를 시전하는데요. 하지만 하치미 센의 얼굴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며 송곳니는 이놈의 희생으로 나는 또 한 번 진화하였다며 감사를 표합니다. 센은 필사적으로 마지막 반격을 시작하나 총경으로 하치미 센을 쓰러뜨리며 결착이 지어지는데요. 송곳니는 자신이 매치도의 이빨이라며 당당히 퇴장합니다. 15. 납치. 하치미 센은 예상외로 상처가 깊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야마시타는 센을 만나고 1시간 뒤 준결승을 치룰 오마에게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기운을 느끼며 야마시타는 누군가에게 말을 거는데요. 인근에 있던 쿠시다는 코너에 숨어 이 장면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오마를 찾으며 뛰어나갑니다. 쿠시다는 야마시타가 죽을 거라 오마에게 말하는데요. 야마시타가 본 사람은 미친 남창 기류 세츠나였습니다. 16. 크레이지. 기류는 야마시타에게 경기장은 위험하다며 오마를 노리는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빨리 인근에 숨으라고 말합니다. 야마시타는 기류가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건지 궁금증을 갖는데요. 기류는 죽어버린 오마의 스승 도키타니코 악마 같은 새끼가 나왔다며 자신은 절대 속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돌대로 돌아버린 기류는 야마시타를 도키타니코로 착각하고 공격을 날리는데요. 쿠시다의 연락을 받은 오마가 나타나 공격을 막아내자 기류는 왜 니코를 감싸냐고 오마에게 말합니다. 오마는 이놈은 마시간지 오래되었다며 오늘 인연을 끝내보자 얘기하네요. 17. 10년 만에 재대결을 하는 오마와 기류는 죽일 기세로 싸우는데요. 오마의 기술이 적중하지만 기류는 데미지가 없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류는 넌 니코의 저주에 걸렸다며 오마에게 헛소리를 시작합니다. 오마는 니코는 과거에 자신의 폭주를 막다 죽어버렸다 하는데요. 기류는 그때 니코를 죽이기 정말 힘들었다고 말합니다. 오마는 뭘 하시부리냐 묻자 기류는 널 신으로 만드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며 자신의 스승이 니코를 죽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오마는 자신에게 가불 기술 빙신을 알려준 그 녀석을 떠올립니다. 18. 발기. 오마가 자신에게 벌을 주는 걸 상상하는 기류는 발기를 해버리는데요.
과거를 다시 회상 중인 오마는 자신이 진짜 니코라며 등장한 기류의 스승을 생각합니다. 오마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이 남자는 오마의 심장을 건드리자 오마는 빙신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리고 넌 호랑이의 그릇이라며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10년 전 기류와 싸우던 오마는 빙신이 되어 기류에게 벌을 주었었는데요. 이 상황을 발견한 니코가 오마를 원래대로 돌려버립니다. 과거 이 장면 때문인지 기류는 니코에 대한 정신적 오해가 생긴 것으로 생각되네요. 19. 도라이. 돌아버린 기류와 오마는 다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나찰장이 오마에게 통하지 않으며 오마는 기류보다 빠르게 기류를 가격하는데요. 기류가 밀리고 있지만 야마시타는 무언가 불안함을 느낍니다. 오마가 빙신이 되게 만든 기류의 스승을 생각하며 기류도 빙신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기류는 빙신이 아닌 악의 모습인 강마를 보여주며 실실 웃기 시작합니다. 강마 모드는 뇌에 부담을 주며 상대의 움직임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이는 기술인데요. 오마가 현재에서 빙신이 된다면 얼마나 강할지 기대하는 기류는 오마의 스위치를 파괴한다며 심장을 노립니다. 20. 멋져. 심장을 노린 기류의 공격을 오마는 카운터로 날려버리는데요. 기류는 정말 멋지다며 이미 스위치를 눌렀다 말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것인지 오마는 빙신이 되지 않았으며 자신은 가부를 필요할 때만 쓸 거라 말하는데요. 기류 너마는 네가 부정하는 토키타니코의 기술로 이길 거라며 이것이 진짜 이호류라 말합니다.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오마에게 기류는 빙신이 되어 날 죽이라 하지만 오마는 절기라는 기술로 더 미쳐버리지 않게 기류를 살려주네요. 그리고 야마시타와 함께 준결승을 치르러 경기장으로 돌아갑니다. 21. 보스. 경기장으로 돌아간 오마와 야마시타에게 노기 회장이 다가오는데요. 오마의 보스로 볼 수 있는 노기 회장은 오마는 이번 경기에서 빠지라 말합니다. 후루미 제약과 승부 조작을 하기로 했다며 오마 대신 대타를 내보낼 거라 하는데요. 야마시타는 그건 내가 결정한다며 노기는 제정신이냐 묻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야망은 꼭 이루어질 거라 말하자 노기는 이건 나만의 야망이 아니며 야마시타 당신의 존재를 알고 나서부터 권원회 회장을 꿈꿔왔다 말하는데요. 노기는 과거 노기 일족의 격투가는 야마시타의 선조였으며 권원 시합에 대개혁을 하였다고 합니다. 권원회 회장이 된 뒤 노기는 야마시타를 부회장으로 앉게 하려 했다고 말하네요. 얘기를 들은 야마시타는 그건 선조들의 일이라며 거절하고 같이 응원을 하러 가자 하는데요. 그리고 선수 교체 없이 준결승 경기가 시작됩니다. 22. 준결승. 레슬러 세키바야시 조는 타케시는 지지 않을 거라 얘기하는데요. 타케시는 오마와 같은 스타일의 전투에서 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고함을 지르는 타케시는 오마를 밀어붙이는데요. 불괴로 겨우 버티고 있으나 결국 불괴가 깨져버리며 오마의 오른팔이 박살이 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세를 잡으며 무언가를 노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타케시가 뛰어들며 오마가 나가 떨어지나 타케시도 충격을 받았는데요. 오마의 카운터와 같은 원리의 키오쿠란 기술로 타케시는 충격을 받으나 어떠한 원리인지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3. 삐꾸. 마무리를 지으려는 타케시는 오마의 팔과 다리를 삐꾸로 만들어버리는데요. 오마는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때 야마시타는 눈알이 튀어나오게 응원을 하고 있는데요. 응원을 들은 것인지 오마는 잘 봐두라며 타케시에게 뛰어들어갑니다. 반격을 하나 여전히 처맞는 오마는 타케시의 정권을 보는데요. 정권에 맞춰 키오쿠를 시전하며 타케시는 나가떨어집니다. 피투성이가 된 타케시는 겨우 일어나나 결국 오마에게 패배하네요. 24. 열광. 어찌 보면 결승으로 볼 수도 있는 구로키와 송곤니의 대결이 진행되는데요. 관객들은 엄청난 함성을 보여줍니다. 경기는 시작했지만 긴장감이 돌며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데요. 이후 짧은 공방을 주고받으며 구로키가 마창을 찔러 넣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송곤니가 구로키의 손가락을 박살내는데요. 공격을 퍼부는 송곤니의 공격을 구로키는 3전의 자세로 방어를 해냅니다. 그러자 송곤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며 무형의 자세로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계속해서 때리고 때린다며 공격하지만 엄지손가락만으로 구로키는 마창을 보여줍니다. 25. 퍽퍽. 이후 구로키는 단 3번의 공격으로 송곤니를 몰아붙이는데요. 허를 찌른 이 공격은 전세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밀리던 송곤니는 자신의 특기인 진화를 하며 용단을 시전하지만 오른손목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데요. 송곤니는 수일기를 시전하며 덤벼들지만 구로키의 정권으로 매치도 송곤니의 전설은 끝이 나버립니다. 구로키는 강자였다 말하며 송곤니는 이제 매치도의 송곤니에서 벗어나겠다고 말하네요. 26. 진실. 결승전은 구로키와 오마의 경기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둘은 경기 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로키는 이호류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겠다고 오마에게 얘기하는데요. 구로키는 안쪽이라는 무법지대의 한 남자가 안쪽 지역을 접수하기 위해 자신의 무술을 전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모두 도키타 니코라는 이름을 가졌으며 그중 한 명이 오마의 스승인 도키타 니코였습니다. 27. 함께해요. 관객은 물론 선수들까지 결승전에 엄청난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리고 구로키 선수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 시간 오마는 야마시타에게 지압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요. 마사지를 하던 야마시타는 이미 몸이 한계를 넘었지만 싸우는 오마를 보며 당신은 나에게는 최강의 남자라 얘기합니다.
덕분에 구원받았다는 야마시타에게 오마는 당신도 싸울 거냐 물어보고 야마시타는 함께 싸우자며 반드시 살아 돌아와 달라 말하네요. 28. 결승전이 시작되며 오마는 구로키를 몰아붙이는데요. 하지만 구로키는 주먹에 힘이 없다며 아쉽다고 말합니다. 오마는 체력을 보존한 보람이 있었다며 마지막으로 빙신을 사용하는데요. 빙신인가라며 말하는 구로키에게 오마는 펀치 세례를 보여줍니다. 너의 빙신은 예상 범위 내라며 구로키와 오마는 공방을 주고받는데요. 오마는 1회전에서 보여준 빙신과 2회전의 니코류를 자유자재로 다루며 구로키와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줍니다. 29. 코알라. 빙신이 된 오마의 공격 속도를 구로키는 조금씩 압도하기 시작하는데요. 5번의 공격을 끝낼 생각으로 지르지만 오마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권을 지르는 팔에 오마는 매달려 안발을 시전하는데요. 도박과 같은 이 안발은 쿠로키의 마창이 오마의 발을 뚫어버리며 실패로 돌아갑니다. 최악의 결과로 정신이 나가버린 오마는 야마시타의 응원으로 한 번 더 반격을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노장 쿠로키를 이기지는 못하며 경기는 종료가 되어버립니다. 30. 파티. 권원의 시합이 끝난 뒤 선수들은 물론 기업의 회장들도 뒤풀이를 하는데요. 전 권원의 회장이었던 메치도는 신이 나 있으며 새로운 회장이 된 쿠로키의 사장 타카카제는 노기와 만나고 있습니다. 소쿠란 타카카제는 회장이 되지 못하면 파산하지 않냐며 노기에게 회장 자리를 넘겨주는데요. 그리고 기절해 있던 오마가 깨어납니다. 오마의 소식을 들은 야마시타 사장은 어디론가 허겁지겁 뛰어가는데요. 사람들에게 오마를 봤냐 묻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31. 파이어. 오마는 일모를 보며 환영인 니코와 대화를 나누는데요. 긴 시간이었다며 니코와 얘기를 마치며 야마시타는 저녁이 되어서야 오마를 찾아냅니다. 야마시타는 오마에게 해가 저물었다며 이 섬에서 이를 평생 잊지 않겠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오마에게 안녕히 가시라며 야마시타 사장은 눈물을 보입니다. 오마는 야마시타가 오기 전 웃으며 숨을 거두었으며 야마시타는 눈물을 흘리며 아수라라 불렸던 오마는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32. 엔딩. 선수들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는데요. 리이토는 쿠로키 아저씨를 따라 수행을 떠났으며 5대 송곳니는 견문을 넓히러 떠난다고 합니다. 하루오는 세키바야 시준을 따라 프로레슬링의 문화생이 되었는데요. 어둠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이와 무테바는 소식이 전해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쿠보와 히무로는 오마의 무덤에 방문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야마시타는 퇴사 후 괴롭히던 과장 앞에서 권원회에 참여하였던 사장들의 고급 외제차에 타며 엿을 먹여버립니다. 그리고 새 꿈을 찾았다며 한 사무실에 방문하는데요. 야마시타 무역회사의 사장으로 명함을 들고 권원회를 크게 바꾼다고 말하며 켄간 아슈라 시즌3는 막을 내립니다. 감사합니다.